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53번째 이야기. 여기는 95도소 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타깝게도 제 옆이 아닌 제 앞에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은 저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됐고,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여자친구가 교통사고가 좀 나가지고 제가 지금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문안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제가 이제 군님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군님이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만 좀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죄송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비대면 하니까 지금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약간 저희가 거의 원래 저희가 보통 대면으로 만나면은 밥도 먹을 때도 있고 이래저래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약간 저도 부랴부랴 와가지고 바로 시작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괜찮으신 거죠? 지금 뭐 제 예, 방송 이제 중에 얘기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예, 뭐 큰일 없고요. 뭐 차 폐차한 정도? 그게 좀 마음 아프죠. 차, 예. 퇴폐자가 큰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몸적으로 이제 다행히 몸이 그쵸. 진짜 몸 예, 건강한 게 몸 건강이 이제 최고고 최고니까. 진짜 음. 뭐 사진을 제가 뭐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가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맞아. 큰 사고긴 하잖아요. 이제 큰 그거에 비해 사고인데, 예, 이제 그거에 비해 운전석은 다행히도 비켜나가서. 이게 또 좀 애매한 게 음, 박아가지고 여자친구 음. 차를 또 밀려서 앞차를 박은 상황이라 네, 네. 맞아, 맞아. 샌드위치라서 예, 뭐 어. 그러니까 사고가 크게 난 거에 비해서 몸이 그렇게 뭐 어디가 부러진 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진짜 안 다쳐서 음. 다행이다. 차 폐차를 할지언정 약간 이런 지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도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뒤에서 그 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난 웨어앤딧이라고 하죠. 뭐 저도 한 번 났었고. 근데 이제 뭐 악담이나 뭐 이거 배드 주주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조심해야 할 점이라면은 뭐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면 좋겠지만 교통사고 나면은 이제 타박상이라고 하죠. 몸 긁힌 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부러진 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조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박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충격이 이제 몸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입원하고 하시고 이제 좀 케어하시는 게 정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나 부러진 데도 없고 멀쩡히 나왔으니까 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엄청 추웠잖아요. 막 한파라고. 그래서 음. 저번 주에 유독 교통사고가 많았대요. 저도 이제 여자친구 데리고 어, 이제 입원하려고 한 병원 두세 군데 갔는데 두세 군데 다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근데 좀 약간 용하다는 데 찾아갔거든요. 잘한다는데. 근데 확실히 잘한다는 네. 데는 이미 꽉 찼고 입원실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유독 교통사고 많이 났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저희 집 앞에도 맞아. 크게 교통사고 났었는데. 아, 예. 그래요? 이게 어딜 가나 다 예. 나는 것 같고 갑자기 추워지면 또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 이래저래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확실한 음. 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저번 주에 예,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감기 조심하시라고. 근데 감기 조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그거 저 카톡 보고 깜짝 놀랐어. 저는 저도 깜짝 옛날에 놀랐어요. 저는 원래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날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한국의 여름과 한국의 겨울, 이제 러시아보다 춥고 이제 아프리카보다 덥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저는 굳이 뽑자면은 항상 겨울이 여름보다 낫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더운 거를 못 견디기도 하고, 이제 더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계속 벗어야 되는데, 피부를 벗을 순 없잖아요? 그쵸? 옷은 겨울에는 계속 껴입으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음. 못 견디겠어요, 몸이. 예, 너무 아파가지고, 뭐, 관절 이런 데뿐만 아니라 컨디션 자체가 조금, 저는 원래 날씨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크게 받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좀 전반적인 컨디션에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겨울이 음, 여름보다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름이 좋았고 그리고 음, 한 성인 되고 나서도 어느 순간부터 겨울에는 이제 좀 제가 활동적인 사람이고, 뭐 활동적인, 외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 활동적인 사람인데, 겨울에 그 음, 활동적이지 못해지니까 가끔은 우울해지는 시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겨울은. 이, 맞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로 좀 접근을 하면은 의외로
저는 그 시즈널 디프레션이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가을을 탄다, 겨울을 음. 한다. 근데 자사주를 보면은 사실 겨울이나 가을에 높은 게 아니래요. 근데 이런 컨디션적인 부분을 보면은 햇빛을 많이 받는 사람들 비타민 D를 이제 음. 받잖아요.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있대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지금은 좀 핫해졌는데 이제 야외에서 러닝을 하라고 러닝 같은 음. 거나 이제 그럴 때 야외에서 햇빛을 조금 받아야 그런 비타민 D가 되게 뭐 자연스럽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누가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해서 우울 전조 증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또 글로 이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사실 여름 대 겨울 뭐 이 두 가지만 좀 놓고 보자면은 뭐가 더 좋으시고 그리고 왜 이 날씨가 겨울이 싫다 아니면 왜 여름이 싫은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 방송 하나 할 게 있는데 정정을 해야 될 음, 게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포일이의 할로웨이 얘기하면서 군님이 아마 그 얘기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할로웨이가 라이트급에서 이제 예전에는 경쟁력을 못 보여줬는데 이제 얼마 음, 전부터 경쟁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서두를 꺼내시면서 제가 포일이의 할로웨이 2를 두 번째 경기를 첫 번째 경기라고 음, 하고 3차전을 2차전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 경기를 하나씩 줄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근데 군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저희 방송의 가장 큰 단점은 틀린 걸 알고 있음에도 고칠 수 없으니까. 그쵸. 예. 라이브니까 그래서 방송 저희가 자체는. 이렇게 일주일 뒤에라도 뒷북을 치고 있지만, 뭐 이게 정보 전달하는데 큰 사실 하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정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캐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저희가 음. 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약에 있으면, 저희 기분 안 나쁘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 맞다.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사실 이거를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매치가 뭐 우리 포일의 빠빠기 시절, 패더급 시절에 붙은 걸로 같은데 사실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저도. 아예 2, 3위 1, 2인 줄 알았어. 난 지금까지. 저도 할로웨이 그게 데뷔전인가 두 번째 경기인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음.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 너무 자연스럽게 할로웨이 2차전을 얼마 전에 열린 경기로 알고 있더라고. 그 두 선수의 그래서 2차전을. 사실 포일의 패더급 시즌은 그냥 아예 다른 선수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 아, 그 스타일도 아예 다르기는 해. 사실. 맞아. 예. 더스틴 포이리에가 아니라 포리에? 포메라니였죠. 그 포리에. 당시엔 포메라니안. 포메라. 귀여웠죠. 요, 요즘에 그리고 또 갑자기 새해 좀 지나고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긴데 1월 시작하면 보통 헬스장 많이 가잖아요. 그쵸. 국룰 아니에요, 근데 국룰? 이게 국룰인데 이게 몸 만든다고 이제 계획 짜고 그러는데 헬스가 한창 떴다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헬스 시장이 이제 확 죽어간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코비드 때 확 뜨고 그리고 이제 바프 뭐 바디 프로필 찍고 뭐 이제 거기 유튜브로도 이제 보니까 뭐 그때 당시부터 좀 바디빌딩이나 이제 운동하는 거 자세 교정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헬스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육 같은 그런 이제 아니면 정보 공유 뭐 그런 이제 매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또 헬스 시장이 죽어간대요. 저는 근데 요즘 헬스장을 아예 안 가니까 이제 사실 피부로는 못 느꼈는데 요즘에도 헬스장 다니세요? 아니면 요즘에도 안 다니세요? 복싱만 다니세요? 전 이제 헬스 안 다닌 지 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음. 아마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석 달 전? 넉 달 전부터 이제 골프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 이제 얘기했었어. 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면서 복싱이랑 헬스 둘 중 뭐를 뺄까 하다가 헬스를 음, 뺐습니다. 예, 저도 내 군님이 음, 말씀한 그 영상을 보지도 못했고 뉴스를 보지 못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랑 제가 느낀 거랑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시장이 죽은 건 저도 이제 흥미를 잃은 건 저는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헬스의 가성비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가격적인 면이 아니라 시간 음. 쏟아 부은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크게 쓸모가 없어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약간 그냥 유행처럼 음, 지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예, 왜냐면은 저는 사실 헬스는 간간히 하거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옛날에도 했고 왜냐면 헬스 자체가 이제 가성비라고 느끼는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직장인의 경우에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시간에 있는 거. 예, 맞아요. 그렇지 구애받지 않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헬스를 좀 유튜브로 배우고 약간 자세 너무 진짜 완전 음. 자세 예, 자세만 가지고 그러는 분들도 많고, 뭐 자세가 중요하기는 하다만, 뭐 근데 실제로 헬스장을 먼저 가서 등록도 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유튜브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좀 줌으로 지나가니까, 맞아. 러닝도 그 자세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싸우더라고. 자세 만능론자가 있었죠. 저도 옛날에 헬스 진짜 오래 했었고, 군님도 아시다시피 저 헬스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확실히 이 뭐라 그러지? 좀 헬스에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런데 헬스에 그 음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헬스가 어쨌든 좀 남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초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좀 그런 음지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 좀, 예,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헬스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졌고, 우리 흔히 얘기해서 헬스 트레이너가 약간 걸러야 하는 직업 중 하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 예, 안 좋은 인식이 있다, 선입견이? 예, 너무 남성성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커뮤니티도 약간 그런 데는 좀 약간 질이 확실히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 좀, 무슨 음,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너 헬스 관련된 음, 커뮤니티 해? 라고 하면, 그, 말은 안 하겠지만, 약간 사람들이, 약간 대놓고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음.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사실 커뮤 자체를 이제 헬스 커뮤는 잘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트레이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온님이 하는 말씀 100%또 공감하긴 합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조금 약간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음, 이거를 한번 옛날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왜 굳이 유독 보디빌더들이 자신들을 운동선수라고 부르길 원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마땅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왜 이렇게 나댈까? 음,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생각을 음, 해봤는데, 복싱?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저는 음, 군님한테 얘기했지만, 운동선수는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엄마 손잡고 가서 그 나이 때 시작을 안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음, 싶다고 해도 못해요. 운동선수를. 축구선수? 맞아. 엄마가 초등학교 때 진짜 지인 통해서 너 축구선수 해볼래? 하고 축구선수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만 가도 이미 늦고 근데 사실 저희가 자아가 생기는 건 3학년이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음, 3학년 때까지도 나 무슨 직업을 갖고 싶어라고 장래희망이 뚜렷하게 안 생긴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저는 지금도. 예, 근데 이게 중학교 2, 3학년 때 그거를 발견한 것도 빠른 편인데 그때 운동선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헬스는 솔직히 보디빌더 20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근데 우리 모든 남자들이 사실 각 그 꿈이 있잖아요. 락스타, 음, 랩스타,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 배우잖아요. 음. 근데 이 운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보디빌더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약간 이상하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보디빌더 쪽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뽐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선수라는 걸. 저는 이게 두 가지거든요. 저는 파워리프팅, 역도 같은 경우는 재능, 그리고 맞아. 어린 시절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디빌딩 같은 경우는 미인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네. 군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아, 바디빌더를 왜 선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디빌더를 음, 선수라고 안 하면 되게 존중을 안 한다고 느끼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가 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건 확실히 짚고 하는 게 이게 저희가 뭐 장미란 선수도 있고 이제 예, 여러 역도 선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바디빌딩을 예, 주체로 놓고 그리고 지금 핫한 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헬스장 가는 사람들 파워리프팅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 그냥 그거 하려 갔거든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레슬링 할 때 힘 기르기 그러니까 파워리프팅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스트렝스? 파워 스네치라고 하죠. 예, 네, 스트렝스 훈련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파워 스네치랑 이제 행클린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러 갔는데 눈치가 보였어. 왜냐면 그건 헬스장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 그러니까. 파워리프팅 짐이 따로 있대요. 몰랐어요, 나는. 예, 그런 게 좀 어. 웃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음, 아까 얘기했지만 바디빌더한테는 그냥 바디빌더라고 불러야지 꼭 누구누구 선수님이라고 강요하는 것도 웃기고 물론 이제 같은 음. 운동이라고 하지만 예, 뭐 어쨌든 저희가 보디빌더 얘기는 나중에 따로 빼서 얘기하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꽤 많아서 그리고 저는 좀 이거 사실 길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먼저 군님이 만든 거. 우리 판타지 리그 예, 판타지 리그는 아니고 이제 배팅 현황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픽한 거, 제 이번 예. 연도 들어가지고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생각은 하고 있었다가, 사실 작년에 사실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할 그런 타이밍을 잃어가지고, 2026년도를 기점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군님한테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뭐 얘기했는데 음, 뭐 대충 얘기했을 수도 있고 짧게 그냥 지나가듯이. 근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군님한테 이거를 디벨롭하자. 일단은 제가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군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고 지금 만드셨냐면은 저희가 넘버링 대회 그리고 파이트 나잇 넘버링 대회죠 위주로 넘버링 대회 저희가 다 음, 픽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픽하는데 통계를 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뭐 승패를 맞추긴 하지만 이걸 저희가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몇 승 몇 패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근데 군님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배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 저희가 실제로 배팅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상을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경기에 이 돈을 배팅했을 때 얼마를 버는지 한번 예측해보자 해서 군님이 함수를 만들어서 엑셀화 시켰고 이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이번 메인 카드 5경기 중에 4개 맞췄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냐면 4개도 이 퀄리티가 다른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당연히 이길 경기를 너무나 예측하기 쉬운 상대를 경기를 맞춰놓고 아싸 우리 5경기 맞췄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더 저희가 잘 예측했다고 한눈에 더 가시적으로 나오는 통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카드 5경기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배팅 회사에서 이제 하는 게 뭐 오버 언더, 음. 몇 라운드, 뭐 피니시, 뭐 서브미시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일단은 1차적으로는 왜냐면은 이거 틀리면은 지우려고. 1차적으로는 승패만 갈라가지고 이제 배당률을 음. 예, 적용시키고 이제 드래프트킹 배당률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경기당 100불씩 총 500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벌었죠. 뭐 그렇죠. 가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좋아요. 예, 200불, 214불이고 저는 73불입니다. 근데 500불 넣어서 73불. 이게 제가 사실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좀 너무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죄송한데 이게 제가 음. 5경기 중에 4경기 맞췄잖아요. 근데 이게 예, 거의 다 페이버릿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탑독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많이 못 벌긴 했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 맞힌 거 치고는. 우리 저스틴이 한몫했지. 사실 제가 이거 경기 보면 라이브로 보면서 그, 그 결과까지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 저스틴이 한몫하기 전까지는 저희 우리도 둘 조금 다, 힘들었어. 네, 저희 둘 다, 마이너스였어. 저는 3경기 맞추고 1경기밖에 안 틀렸는데도 거의 20불인가 30불밖에 못 벌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고 있었을 때는. 어, 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였어. 군님도 심지어 그때 2승 2패였나? 맞춘 게? 근데도 마이너스였고. 맞아요. 네, 아니요, 저는 두 개 아예 냈다 틀렸죠. 어, 그쵸, 그쵸. 어, 그래서 어, 이제 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냥 승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다각도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걸 아직 풀 생각은 없고, 몇 달 정도 이제 시행착오를 해본 다음에 이걸 좀 풀 생각이 있고, 저는 이제 군님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잘 되면 디벨롭해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도 하고 싶어요. 판타지 리그처럼. 맞아요. 예, 저는 그 의견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는 저희가 보는 용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구글 시트로 저희 그 칠링 계정으로 풀어가지고, 예, 좀 시청자 여러분이 픽한 거를 퍼센트로 약간 저희만의 약간 예, 방법인 뭐 거죠. 아니, 저번 시간에는 뭐 시청자분들의 지금 70%가 뭐 저스틴 게이지를 픽하셨는데, 예, 저스틴 게이지 뭐 이런 식으로도 예.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시상?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1등은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오, 해서 그거 괜찮다. 예 어, 그리고 뭐 더 나아가자면 이건 저랑 군님이랑 상의는 안 한 거지만 뭐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그냥 누가 이겼네요 뭐 이 정도 그냥 서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정도 진짜 판타지 리그처럼 음,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저희가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빨라봐야 음. 하반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를 내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으로 일단 남겨놓는 용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원래는 사실 그 목적이었거든요. 음, 기록용? 예, 근데 제가 그냥 컬럼을 하나 넣은 거거든요. 그 돈이랑 오드를. 예, 그래서 그렇게 맞춰보니까 일단 결과는 좋습니다. 예. 일단 수익이 났어요. 뭐 어쨌든 간에 온님 같은 경우는 40%, 뭐저 같은 경우는 한 15%? 주식으로 치면은 사실 따봉이죠, 따봉. 처음에 그거 예, 그래서 생각, 뭐, 예, 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근데 또 저 몰랐는데 이번에 카톡 보내주신 걸로 알았는데
배팅 때문에 또 경기가 하나 캔슬 났다가 그런 소식이 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저희 이거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음. 자연스럽게 바로 뉴스로 넘어가자면 뉴스도 다른 뉴스 말고 UFC 324랑 관련된 뉴스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바로 저희가 UFC 325 프리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가야 할 길이 많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군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계속 이어나가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 경기 만약에 볼 수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경기가 얼리플리림에서 마이클 존슨과 알렉산더 헤르난데즈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아쉽게도 경기 몇 시간 전에 취소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둘 다 부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보통 이렇게 그냥 취소되는 경우는 보통 없는데? 라고 하고 찾아보니 경기 이제 직전 한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이제 비정상적인 배당 움직임이 포착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배당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급작스럽게. 그래서 배당이 음. 오픈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언더독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마이클 존슨이 갑자기 배당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페이버릿이 된 거예요. 탑독이. 예. 그리고 알렉산더 헤르난데즈는 보통 마이너스 215로 계속 페이버릿이었거든요. 계속 탑독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언더독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게 수치적으로 조금 약간 과도했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게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마이클 존슨이 플러스 135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05가 된 거죠. 음. 이제 이게 갑자기 이 언더독에서 탑독이 되니까 이게 분명히 알렉스 헤르난데즈 쪽에서 뭔가 승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다. 그니까 갑자기 마이크 존슨이 이긴다로 모든 표가 쏠린 거니까 배당이. 그래서 이거 뭔가 네. 이상한데 하고 처음에는 배팅에 제한을 걸었대요. 그러다가 그러 어. 처음에 배팅 제한을 걸다가 안 되겠다. 이거 예. 너무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다. 경기 취소. 해서 경기가 취소된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좀 그럴만도 한 게 음모론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 에피소드 42화에서 아마 그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마 UFC 승부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둘가리안 네. 선수가 경기 직전 한두 시간 전에 원래 마이너스 240이었다가 마이너스 135로 급락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편 델발레 선수의 1라운드 서브미션 승으로 모든 배당이 몰려요, 갑자기. 음음음. 그리고 실제로 둘가리안이 1라운드에 서브미션 패배로 져요. 음. 그리고 조용히 방출당했다는 뉴스를 제가 42화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둘가리안과 알렉산더 헤르난데즈가 같은 체육관입니다. 브로커가 사실 근데 스타크래프트도 그 승부 조작 이슈가 커졌을 때 확 그 같은 팀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명의 그 브로커가 주축이 돼서 그 주변 사람들로 다 이어지더라고. 맞아, 맞아. 아마 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코치겠지. 아. 그치, 그치. 아마 호치겠죠. 그리고 군님이 저번에 우리 42화에서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군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치가 아무래도 좀 갑자기 하라 그러면 좀 안 하기가 애매하고 체육관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으면 사실 노라고 하기가 진짜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같아도. 왜냐면 갑자기 다 하는데 너 안 해? 너 바보야? 너 다시 음. UFC가 너 지면은 너 이제 거들떠도 안 볼 건데 야 이참에 빨리 한몫 땡기자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헤르난데즈가 아직은 혐의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패팅 제한을 걸고서도 경기를 취소시킨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존슨은 좀 아쉽게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경기를 못했죠. 심지어 개최량도 제가 한 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저는 사실 이 경기가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왜냐면은 둘 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언럭키 유망주 출신들이라 가지고 네. 그리고 좀 스타일적으로도 매치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이런 배팅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되네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계속해서 돌아와 가지고 파이트 머니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거 네.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저스틴 게이츠 뭐죠? 프레스 컨퍼런스 그 경기 전에 컨퍼런스 음. 기자회견 할 때 어떤 기자가 음. 파이트 머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스틴 게이츠가 데이나 화이트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 싸움 얘기만 하러 왔어 하고 딱 일축시키더라고요. 꽤 많이 2.4인가 밀리언 받았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닌가? 꽤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네. 되게 행복하게 쳐다보더라고 이번에. 데이나가 근데 의외로 저스틴이 좀 약간 빠꾸 없는 얘기 많이 하는데 데이나 그래도 저스틴은 조금 좋아하더라고. 맞아. 근데 좀 안 좋아하기 음. 힘들죠 사실. 왜냐면 워낙 좋은 경기 일단은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것도 그건데 일단 데이나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거는 바로
그 팬덤이 좀 있는 선수들한테 조금 약해요. 맞아. 포일이한테도 좀 음. 약한 모습은 아니지만 약간 우호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고. 예, 할로웨이도 뭐 그렇고. 예. 근데 이거 이번에도 그 경기 UFC 324 중계할 때 파라마운트 시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 방송 자체에서, 음. 그러니까 TVN 말고 방송 자체에서. 음. 근데 음. 시작부터 좀 약간 꼬였어요. 이 도박 사건으로 경기가 하나 취소되고, 물론 이제 이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경기를 강행한 것보다 낫지만 어쨌든 시작에 약간 첫 스텝은 약간 꼬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음. 예, 어쨌든 경기가 취소된 거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음.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스텝마저도 꼬인 게,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 UFC 324에 여성부에 퍼진 부상의 악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상뿐만 아니라 UFC 324 경량급에 퍼진 개체량의 악령입니다. 이번에 꽤나 어? 많은 선수들이 음. 개체량에 실패했어요. 일단은 알렉스 페레즈, 플라이급의 알렉스 페레즈가 개체량을 오버했고요. 2.5파운드. 네. 그리고 네. 데이비슨 피게레도도 개체량 2.5파운드 오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번 처음 알았는데, 타이틀전이 아니면, 그러니까 비타이틀전 경기는 최대 2.5파운드까지는 봐준대요. 음. 예, 계속 경기를 근데 속행할 수 있대요. 그거는 사실 다른 단체나 아마 레슬링이나 주짓수도 그렇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가? 은근히 오차 범위가 당연히 있긴 한데 은근히 진짜 어이없는 게 주짓수가 좀 까다로워. 그래요? 좀 살짝 예, 주짓수가 좀 까다로운 그런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약간 생체는 그냥 코치가 가가지고 야 그냥 해줘. 그러면은 음, 한 진짜 2kg 엄청 크거든요. 그쵸. 근데 2kg 엄청 큰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 봐요. 야, 음, 그냥 해줘. 이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나 봐. 왜냐면은 도복 자체가 이미 1, 2kg를 감안해가지고 음, 하는 거고 도복을 입고 이제 개최를 하니까 도복 주짓수는 그래. 예, 뭐, 좀 그런 게 있나 봐. 그래도. 왜냐면 그치? 상대방 좀 선수도 도복 무게 감안하고 감량한 건데. 어쨌든 둘이 2kg 차이 나는 건 그, 똑같잖아. 그쵸, 네, 그쵸.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약간 짚고 넘어가면은 밑도 끝도 없긴 한데 저는 좀 도복 입고 하는 스포츠인데 라는 얘기도 하고 싶은데 뭐 생체니까 그냥 그쵸. 넘어가는 부분도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게, 알렉스 페레즈는 이겼고요. 개체량 오버됐는데도. 그 예. 데이비슨 피게레도는 저희가 좀 이따가 리뷰하겠지만, 뭐, 시원하게 졌습니다. 뭐, 시원하게 진 건 아니지만, 지루하게 졌습니다. 그쵸. 진짜 예상했던 대로. 사실 예, 저번에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어, 군님 생각에는 어, 좀 나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피게레도가 사실 플라이급에서 올라온 케이스잖아요. 예. 근데 벤턴급에서 이렇게 못 맞출 줄은 몰랐어. 뭐, 저는 어느 정도인지, 평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체육 자체가 그렇게, 플라이급에서도 빅유닛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은. 놀랐어요. 근데 뭐, 평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예. 뭐 평체가 저도 많이 나가나 보네. 저도 응. 이게 좀 당황스러웠고, 근데 사실 이 약간 샴브레디과? 앞선 두 어, 선수는 이제 그냥 어, 2.5파운드 오버했고, 그냥 경기 뛰었으니까 뭐 승패를 떠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그러려니 하겠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캐메런 스마더맨이라고, 이제 개최량 어, 후에 걸어나가면서 바로 기절한 거, 아마 쇼츠로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영상이 한국 격투기 음. 쇼츠 채널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근데 이슈는 되는데. 왜 저는 어, 생각보다 많이 못 봐서, 물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뭐 장작 이런 거는 왜 퍼 안 나르냐 이러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거는 어. 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한국에. 이 선수가 기절한 저는 거.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듣고 알았는데, 저는 옛날에 기절한 줄 알았어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기절한 거예요. 예전 경기인 줄, 예전 개최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래서 그냥 쇼츠에 떴는데, 뭐야?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 이게 좀 약간 묘해요. 웃기다기보단 묘한 게, 비스핑이 이번에 좀 예, 구도를 다르게 해서 파라마운트에서 그런지 개체량 바로 옆에서 그 네, 패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체량인데도 패널들끼리. 근데 이제 거기서 네, 비스핑이 마이크를 잡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개체 실패가 많다 보니까 비스핑이 개체에 관해서 약간 비판하고 있었어요. 선수라면 당연히 몸무게를 어, 맞춰서 개체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너네한테 바라는 건 뭐야? 개체만 통과하라고. 이렇게 네. 약간 좀 큰 소리로 약간 비판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뒤에 스머드맨이 이렇게 개체 끝나고 지나가다가 자빠져요. 진짜. 근데 비스핑이 그거는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락홀드전도 약간 1주, 2주 노티스인가?
예, 받고 뭐 트레이닝 중도 아니었어. 그때 영화 촬영 중이었는데 바로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평체 자체가 워낙에 근접해 있다 예,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한길이도 마찬가지고 비스핑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평체가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급에 알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대사량도 좋은 예, 편이고 맞아. 유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비스핑이 그런 비판하는 거는 맞는 말 하는 거긴 한데 워낙에 그런 웨이트 분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좀 축복받은 몸이라 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키와 제 체급 맞춰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아마 진짜 한 15kg는 빼야 될 거야.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비스빙이 사실 틀린 말 한 거 아니고 개체랑 통과해서 해라. 프로 선수면 이거는 뭐 맞는 음. 말 한 건데 하필이면 이제 좀 타이밍이 그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비스핑이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스핑도 알고 한 건 어. 아닌데 그냥 비스핑이 그 선수를 향해서 하는 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비스핑은 그 예. 선수 각도에서 안 보이고 자기 할 말 하고 예. 있는데 하필이면 그 선수가 진짜 짠 것처럼 거기서 푹 쓰러져 버리니까 비스핑도 미안해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요. 그냥 넘어지면서 턱을 좀 다쳐가지고 아무래도 기절이니까 턱을 좀 네. 꼬맸다고 하는데 전 예. 여기서 데나 화이트한테 한 번 더 실망했어요. 뭐죠? 이게 어쨌든 선수가 쓰러졌고 이게 저희가 아 약해 빠졌다고? 이 어. UFC의 이 개체량에 관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 어쨌든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비판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몇몇 네. 저도. 몇몇 여론은 왜냐면 너무 많이 빼게 하니까 원 FC는 음. 애초에 너무 많이 못 빼게 하려고 수분 테스트도 하고 이러는데 UFC는 그거에 네. 대해서 너무 이거를 관리를 안 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아마 데이나 화이트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근데 하필이면 스마더맨이 이렇게 기절을 하니까 이제 바로 물어뜯을 거리 하나 던져지니 데이나 화이트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좀 보스잖아요. 그 UFC의 회장이고 물론 이제 지분이 이제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음. 해도 어쨌든 액면에서는 보이기에는 그 사람이 회장인데 하는 말이 음. 의사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뭐 기절하는데 수만 가지 이유가 있고 결혼식장에서도 음. 가끔씩 어떤 사람들 긴장해서 쓰러지기도 한다. 그냥 나는 걔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일 뿐이다. 음. 근데 이게 좀 아니 꼭 약간 이렇게 저는 약간 대회 나올 때 한 번씩 좀 이거 옆에서 이 뭐지 프레스 컨퍼런스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 미디어 담당이 이런 거 안 알려주나? 인터뷰 이렇게 하라고? 아, PR 담당? 예, 예. PR 담당, 그러니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관리가 있겠죠. 물론 예, SNS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데이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나 담당은 없어요. 근데 데이나가 약간 이번에 아스피날 관련해서도 조금 맞아. 얘기를 했어요. 아스피 눈 가지고도. 뭐 이거는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알 사람 다 아니까. 예. 근데 그런 태도를 보고, 어, 이게 사실 원래 데이나 성격도 그런 면이 있는데 너무 요즘에 조금 더 뭐 파라마운트한테 뭐 파라마운트가 뽀찌 떼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주머니 조금 챙겨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편애도 과하고 싫어하는 것도 이제 내색을 너무 심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선수들을 너무 막대하는 거에 대해서 한치 부끄러움이 없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군님도 아시다시피 데이나 화이트가 갑자기 이 UFC를 엄청나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엄청나게 성장시킨 건 맞잖아요. 근데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인수했을 때도 중소기업 수준은 아니죠. 이미 큰 기업이긴 했는데 그냥 말로만 얘기하자면 지금 비교적 중소기업 음. 시절에서 지금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까지 올렸는데 운영 방식은 중소기업 사장 그대로인 것 같아. 음. 네, 근데 그게 이제 UFC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그 중소기업 마인드가 있었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어느 맞아. 정도는? 맞아, 맞아. 어느 정도, 예, 그런 게 작용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UFC가 커진 게 사실 인수하고 인수당하면서 좀 커진 것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적인 면도 있고,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요즘에 조금 더 막 나가는 것 같고, 매치메이킹에도 솔직히 좀, 예, 그냥 모르세. 음, 이런 지금 우리 이제 라이트급의 아름이 음. 그리고 모부사르 뭐 있고 뭐 다른 인기 없는 있지만 꾸준히 성행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러다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근접한 20년 한 10년 20년 지나고 아마 로봇 파이팅이 나오면은 데이나가 이거 로봇 파이팅 인기 있네 하면은 선수들 다 그냥 로봇으로 갈아치우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네. 군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게 그 네. 중소기업적인 마인드가 확실히 신선했고 그 당시에는 네. 왜냐면 회장답지 않네 이런 느낌이잖아. 어쨌든 이제 자기의 뜨끈해. 아니, 자기의 의견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얘기하니까 사실 저희가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회장들이
자기 몸살이느라 확실한 답변을 잘 안 주잖아요. 근데 데이나 음. 화이트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인데 요즘은 그냥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확실한 대답도 안 줘. 그냥 약간 도피하기 바쁜? 뭐 음. 약간 좀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정면 돌파도 했는데 이제 정면 돌파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약간 이러니까 짜증을 내. 예, 맞아.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아, 물어보면 그러니까. 거기 왜 나왔어? 그럼 의사 앉혀놓든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토마스 피날도 똑같고 이번에 라이트급도 매치업 얘기 나왔는데 뭐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좀 이해를 못하겠고 생각보다 저희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저희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바로 UFC 324 리뷰를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고 2부로 돌아와서 UFC 324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UFC 324 좀 되게 저희 오랜만에 경기 보잖아요. 좀 네. 뭔가 느낌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한 6주 만에 경기 봐서 그런지 약간 느낌 약간 신선하다?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적응도 잘 안 되고 저는 사실 파라마운트 카드라고 해서 조금 방구 좀 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오히려 약간 좀 카드들 퀄리티가 좀 별로라 가지고 사실 저는 메인 이벤트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스틴 게이지랑 패디 핀블렛은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리뷰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어 솔직히 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 준 거를 티를 냈는데 힘이 많이 안 들어간 경기들이 맞아요.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소된 경기라고 하면 마이클 존슨, 알렉산더 헤란데즈 이건 얼리 프리림이니까 빼고 논외고 진짜 취소된 경기라고 하면 기껏 해봐야 그 케일라 해리슨이랑 아만다 누네즈인데 그거 하나 빠졌다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진짜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게 재밌진 않았어요. 모든 경기들이.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되고는 있는데, 조금 삐끗삐끗하게 좀 삐끗대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세대 위태위태해. 교체가. 예, 그래서 요즘 진짜로. 더 노골적인 매치업으로 많이 가나?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경기들도, 아무래도 선수들의 팬덤, 그리고 선수들의 흥행성, 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매치업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기대를 좀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르미도 그렇고 모부사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선수 잘하지만 재미없는 선수들을 매치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끈하게 음, 조금 재밌게 그리고 팬들이 좋아하는 이런 매치업을 이번에 좀 갈아 넣은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아쉬웠죠. 특히 저는 코메인하고 데릭 루이스 둘이 특히 데릭 루이스 그리고 재앙 실바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까지 재밌다고 못 느꼈습니다. 저는 메인 카드가 사실 제일 재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 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일 재미없었던 경기부터 리뷰 시작해볼까요? 아, 저 이거 한 줄로 정리해 놨는데 예, 그럼 제가 먼저 먼저 가시죠. 예,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얘기할지. 언더카드 마지막 경기 벤텀급 랭킹 2위 우마르 누르마 고메도프와 랭킹 6위 개최 실패 중 한 명 1인 데이비슨 피게레도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비스 피게레도가 개최 실패를 했지만 비타이틀전은 2.5파운드까지는 가능해서 파이트 머니 페널티만 벌금만 물고 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게레도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클래스 자체가 달랐던 건지 시종일관 끌려다니면서 30대 27로 무난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졌고 음.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에 제가 밀리언웨어였고 사실 세금 떼고 나면은 왜냐면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세금 좀 많이 떼긴 하거든요. 근데 뭐 세금 떼고 나도 좀 많이 얻어갈 건 없었지만 제가 밀리언이었다면 우마르에게 다 밀어 넣었을 겁니다. 제 10억 다. 예, 14억 정도 있었으면은 다 밀어 넣었을 거. 그리고 1억 가져갔을 거. 예, 저는 그 정도로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오버 언더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까지 예상을 했다면은 분명히 저는 편점 걸었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군님이랑 똑같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만약에 저한테 10억이 있었으면 전 제 10억 예. 넣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제 모든 지인한테 다 얘기해서 우마르한테 넣었을 거라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도 우마르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 생각했고 하지만 그 와중에 만약에
피게레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피게레도의 그 브롤러적인 그 빠따 펀치 음, 파워에 하나에 걸려서, 왜냐면 UFC는 진짜로 예배성이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그거에 걸려서 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든 안 맞든. 근데 네. 피게레도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가서 한 방이 걸리길 기대하는 건데 적극적이지 못했고, 뭐라 그래야지? 자신의 거리에 들어가서 거리를 잡고 들어간 다음에 자신의 거리에서 장점인 그런 빤치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우마르가 잘 맞긴 했어요. 거리를 두면서 계속 날카로운 킥을 차주고, 근데 킥이 진짜 좋더라고요, 우마르가. 이건 인정합니다. 네. 예, 킥이 진짜 좋았고, 나탈리아 실바랑 다르게 실바는 약간 킥을 차면서 거리를 유지한 다음에 상대편이 거리를 깨고 들어오면 다시 사이드 스텝이나 백 스텝을 밟아서 빠지는데, 우마르는 오히려 킥을 차주면서 압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마르가 타격에 자신이 있다고 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면에서 진짜 타격 좋고 킥 활용도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게레도는 3라운드 내내 단 한 번도 못 들어간 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좀 극상석이긴 해요. 예, 약간 우마르랑 피게르도 자체가 너무 극상성이고, 피게르도의 그 발작 레슬링이 사실 조금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쵸. 죄송하긴 한데, 예. 그리고 저 또 계속 살짝만 이어가자면, 우마르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우마르가 계속 킥 차주면서 압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또 엄청 압박을 심하게 걸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압박을 걸긴 거는데 거리가 약간 음, 좁혀질 것 같으면 자기가 더 이상 압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지만 음, 이 피게레도가 수에 밀려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거리가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오히려 네. 압박 안 하고 그냥 바로 테이크다운 들어가서 눕혀놓고, 음, 물론 이제 군인 말대로 발작 레슬링이 의미가 없었어요. 2라운드에 뭐 그것도 금방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어났고, 그러면서 약간 그 와중에 좀 뭔가 스크램블이 생기면서 살짝 2라운드 마지막에 살짝 피게레도가 원하는 거리가 의도치 않게 나왔는데, 그때 피게레도가 뭐야, 내 기회가 온 건가? 해서 너무 흥분해서 좀 그 기회를 쉽게 날려버리더라고요. 좀 더 침착하게 그 거리를 더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갑자기 붕붕 휘두르더니 우마르가 그 틈을 타서 또 거리를 벌렸죠. 저는 그 2라운드 마지막이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너무 쉽게 날려버리더라고요. 베테랑답지 않게. 저는 이제 피게르도가 좀 나이도 있고, 사실 38, 만 나이로 38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할 때까지, 그리고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벤더급 기준으로도. 예, 많이 올라왔는데, 경쟁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예, 저가 사실 이제 월장한 선수들 중에서 조금 언럭키하게 그냥 데이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할로웨이가 진짜 럭키한 편이고, 솔직히. 그치. 솔직히 할로웨이가 진짜 럭키한 편이고,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어그로성으로 자기가 약간, 그니까 이거예요. 토프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럭키한 이제 패스트트랙을 탔는데, 토프리아는 패스트트랙을 타기 위해서 진짜 그 지나가는 열차, 패스트트랙 열차가 지나가고 있어. 고속 열차가 GTX 지나가고 있어. 그거 맞춰서 달려가는 거야. 자기도 타려고. 열심히 막 손 흔들고 달려가서 여차저차 탔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퍼포먼스 보여줬고, 근데 이제 할로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덤과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매치업이 좋게 돼서 지금 라이트급이 잘 안착해 있는데, 커리어 중반 그리고 끝에 있는 월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량, 조자일드도 그랬고 감량하는 선수들의 결말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마르가 극상성이었다가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커리어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이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데이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커리어에. 그것도 저도 인정하는데 우마르가 잘하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진짜 극상성이야. 완성도가 높은 선수고, 이제 상성도 음. 당연히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실력 차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았다. 우마르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말리가 뭐 메랍 엄청 띄워주고 뭐 메랍 안 되면 표토르야 나랑 하자 이 얘기하는데 정작 우마르는 언급 안 하더라고요. 언급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이건 네. 저희가 좀 이따가 오말리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를 오마르가 정말 무난하게 그리고 지루하게 이겨내면서 사실상 다음 타이틀 컨텐더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선수가 되었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 파이터즈도 얘도 뺑뺑이 돌고 있어 또. 맞아요. 바티스타도 어. 이겼고 이제 피게레도도 이겼으니까 이제는 진짜 받아도
저번에 약간 메랍이랑 했을 때는 얘가 벌써 봤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받아도 약간 그렇게 큰 의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네. 언더카드는 여기까지만 리뷰하고, 왜냐면 아테바고티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UFC 325 프리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 아테바고티 얘기는 잠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메인 카드로 넘어가서 패더급 랭킹 6위 아넬도 앨런과 랭킹 10위 재앙 실바의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랭킹들은 업데이트된 랭킹이 아니라 경기 날 기준 랭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기도 어떻게 보셨나요? 둘 다 이제 육각형 파이터인데 이제 아노델로는 좀 더 테크니션적인 타격가고 재앙 실바는 좀 더 펀치 파워가 있는 타격가잖아요. 일단 조금 제가 이제 재앙이한테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이제 반대 픽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겼네요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일단 의심했다는 점 일단 사과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325 프리뷰 하면서 팀메이트도 나올 건데 뭐 그 사과 말씀에 이제 파이팅 너드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앨런이랑 실바전만 좀 보자면은 저는 앨런이 진짜 좀 1라운드에서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이거 약간 앨런 분위기인데? 라는 느낌을 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2, 3라운드 되니까 갑자기 브롤링을 시작하더라고요, 앨런이. 저는 불 대 불 하면은 앨런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환을 너무, 이게 약간 롤에서는 딜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니는 롤 안 해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딜교한다고 하는데, 약간 탱커랑 원딜이랑 딜교하듯이 딜교를 하니까 너무 파워로 밀리는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라운드 마지막에도 사실 앨런이 다운이 났었죠. 근데 저는 앨런의 그 푸더크로 약간 실바를 간지럽히는 점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간지럽히는 점 보면서, 이거는 이거 흐름만 잘 타면은 1, 2, 3라운드 앨런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바가 또 로페즈 전처럼 흥분해가지고 들어오면 이거 툭가 맞으면은 실바도 아웃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왜 자기도 골이 붙어가지고, 그니까. 예, 근데 이거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네. 말하세요. 아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1라운드 앨런이 진짜 잘 풀어갔거든요. 근데 2, 네. 3라운드에 갑자기 오히려 실바스럽게 싸우면서 이게 실바의 전장, 실바의 분위기에 갑자기 같이 장단을 맞추더니 손해를 봤어요. 이게 좀 아마 많은 음, 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이해를 못 할 건데 왜 그랬는지 저 똑같아요. 앨런이 1라운드에 이제 사이드랑 백스텝을 적절히 섞어주면서 테크니션 다운 모습을 보였죠. 저희가 이제 음, 에놀드와 앨런한테 기대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음, 실바에게 거리를 안 주면서 실바가 되게 답답해하고 실바가 답답해하면 한 번씩 투 찔러 넣어주고 진짜 예술적인 투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네. KO 날 만큼은 아니지만 타이밍 자체가 되게 예술적으로 투 찔러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얘기했냐면은 계속 도망 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딱 적당히 거리 조절해주다가 기회 나면 음, 때려주고 기회 나면 때려주고 실바 계속 거기서 흥분하고.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1라운드 마지막에 음. 어쨌든 큰 공격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다운이 났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1라운드를 뺏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좀 예, 2, 3라운드에 그래서 포인트라도 얻어가려고. 2, 음, 3라운드에 사실 1라운드를 뺏기면 3라운드 경기에서 1라운드를 뺏기면 전 선수가 아니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음, 되게 큰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2, 3라운드를 네, 연속으로 이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게임 플랜을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에너델렌 그 파이팅 스타일상, 그리고 이번에 짜온 전략상 아웃파이팅 같은 걸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아웃파이팅은 아니지만 뭐라 그러죠? 큰 공격 위주보다는 이제 공격을 쌓아가는 느낌이잖아요. 후더크 위주의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공격을 쌓아가는 건데 이 공격을 쌓아가는 게 사실 1라운드랑 똑같이 내가 4분 내내 쌓아가도 재앙 실바의 큰 공격 한 번이면 라운드가 뒤집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약간 2, 3라운드도 내가 얘한테 데미지를 줘야겠다 이 생각이 든 것 같아. 이건 제 예상입니다. 제 생각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차라리 그 데미지 주려면 2, 3라운드에 브롤링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약간 저도 코치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좀 섞어줘가지고 오픈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교환할 때 탱커들이 이제 딜링 할 때처럼 약간 무방비 상태를 만드는 거지, 상대방. 음,
그래서 딜을 더 박아야 되거든요. 음, CC기 넣어가지고 딜을 더 박아야 되는데 이 사람 스턴도 걸고 뭐 약간 슬로우도 매기고 뭐 이 사람 뭐 스펠도 빼게 해가지고 내가 이 딜을 더 넣어야 돼. 근데 거기서는 저는 생각한 게 차라리 클린치, 차라리 그라운드를 음. 섞지라는 생각했는데 안 하더라고. 저는 이제 아까랑 좀 더 이어지는 네. 얘기긴 한데 음. 아마 급해서 그 정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코치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원래 앨런이 자기가 약간 그랬나 봐. 앨런 약간 그런 느낌의 파이터는 아니잖아요. 코치 말 안 네.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약간 충실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거 보면 급했던 것 같고 아마 좀 더 제가 약간 궁해질 약간 예측을 해보자면 1년 동안 쉰 그 공백기를 좀 빨리 다시 채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 자기 커리어에서 음. 자기 전성기에 1년을 날렸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약간 무조건 이겨야지 자기가 한 번 더 타이틀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오히려 좀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싶고 결국은 군인도 아시다시피 탑 컨텐더들의 대결은 다 비슷한 실력이잖아요. 뭐 진짜 존 존스나 맥그리거 전성기 뭐 조지알도 전성기 이 정도 수준 아닌 이상 다 비슷하잖아요. 챔피언 빼고는. 뭐 챔피언도 좀 비슷하다 네. 느껴요. 근데 결국은 이 승부를 가르는 건 내 전장에서 내가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냐 아니냐 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진짜로 실력 차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번에는 에놀드 알렌의 전장은 아니었어요. 실바의 전장이었기 때문에 군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서로 브롤링 하면 앨런 생각보다 잘 싸웠거든요. 브롤링에서. 네. 근데 생각보다 잘 싸웠다지 결국은 실바한테 밀리더라고요. 딜교가 잘 성립이 잘 안 맞아요.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불대 불 하면 사실 앨런이 조금 더 많이 집어넣는 걸 많이 넣고 그리고 재앙 실바가 넣는 거를 아예 뭐 여러 가지 무기로 섞어주거나 아니면 1라운드처럼 푸더크로 살짝 빠져줘가지고 오히려 카운터로 왜냐면 실바가 장점이 파워도 2도 좋지만 카운터를 진짜 기가 막히게 넣거든요. 맞아. 예. 근데 그런 앨런이 카운터를 넣는 그림으로 가져왔으면은 아예 그니까. 바뀌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사실 온님이 맞추셔가지고 예상이 좀 들어맞으셨네요. 그래도. 저는 근데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어요. 실바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이 이겼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앨런이 이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3라운드부터 봤거든요. 교회 갔다 오느라. 음, 그러면서 바로 군님한테 네, 카톡했잖아요. 야 이거 1, 2라운드 누가 이기고 있어. 그래서 군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아 아쉽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네, 군님이 아까 얘기한 카운터 잘 맞추는 거 인정해요. 근데 약간의 반론을 하자면 카운터도 결국 침착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능도 본능이지만. 근데 맞습니다. 저번에 로페스전도 그렇고 확실히 탑 컨텐더로 올라오니까 전 로페스전에서 약간 흥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흥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조울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 전에 넌랭커들이랑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위 랭커들이랑 할 때는 되게 침착한 모습 보여주고 카운터를 잘 찔러 넣길래 이 선수가 그냥 로페스 전에서만 좀 흥분했나 보다.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로페스 전에서 1라운드 때 뚜까 맞았잖아요. 그래서 네, UFC 경기에서 이렇게 뚜까 맞은 적이 없으니까 2라운드에 흥분하다가 해서 달려들다가 그냥 KO 당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확실히 탑 컨텐더들이랑 싸우니까 그냥 엄청 흥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제가 음, 생각했던 것보다 카운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운터 능력은 좋은데 흥분해서 약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한두 번씩 생기더라고요. 음. 만약에 휘트만이 이제 재앙 실바를 이제 코칭을 하고 뭐 재앙 실바가 팀을 옮기고 막 예. 미국에 왔어. 휘트만 팀에 들어갔어. 그러면 아마 휘트만이 제일 먼저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약간 그러면 재앙 실바 챔프. 디펜스도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수비적인 부분이? 그게 저는 사실 디펜스가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빨려고 한다고 하죠. 예. 빨아들인다고 하죠. 그 전문 용어로. 근데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오케이 더해. 약간 맞아. 이런 놈 맞아, 맞아. 왔어? 왔어? 야, 더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길래, 이게 맞나? 왜냐면은 사실 제일 좋은 디펜스는 그냥, 토프리아처럼 더킹하는 거, 아니면은 뭐, 홀란드가나 메이웨더 했던 거, 숄더롤,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뒤로 쭉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디펜스인데, 실바는 뭐, 물론 이제 아노드 앨런의 어, 하이킥을 스웩백을 몇 번 많이 하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좀 약간 너무 음, 그런 좀 잘 안 피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음, 자기가 약간 불과 불로 붙자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보고 결국은 안 맞는 게 제일 좋은 수비 아니겠습니까?
MMA는 저는 특히나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점만 얘기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타격 센스랑 변칙 타격만큼은 찐퉁이다. 예. 음, 확실히 여기까지 올라온 건 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그거겠죠. 마지막에 에놀드 알렌이라는 보드를 타고 갑자기 경기 끝나고 울고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도 보셨죠? 그거 꽤 바이럴 됐는데 타이틀 보면서 벨트 보면서 갑자기 네. 포효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 이 친구. 이 억울한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엊그저께 체육관 가니까 다들 터틀에서 자꾸 그 발로 밟고 그냥 올라타고 그 재앙시바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뭐 하냐? 그러니까, 예, 갑자기 막 그런 재앙시바 흉내내면서 짖기 시작하는 거 애들이. 아, 우후후 이래가지고, 아, 진짜 이 큰일 났네. 저는 이분 음, 약간 확실히 컨셉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좀 저는 그 음, 타이틀 벨트 볼 때도 울 때도 저는 약간 항마력 딸리긴 하는데 뭐 밑에 음. 댓글들은 좀 좋더라고요. 뭐 뭔가에 미쳐 있는 모습 보기 좋다 이런데 저는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게 뭐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그리고 갑자기 뭔가에 미쳐 있다. 에놀드 알렌한테 미친 것 같은데. 에놀드 알렌 그렇게 짓밟아 놓고 싸워 놓고 갑자기 울면서 나의 히어로였다 나의 우상이었다 이러는 것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것 같진 앨런이, 않은데 이 예. 확실히 좀 한 곳에 몰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아, 근데 둘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약간 왜 앤더슨 실버랑 그 아데서냐전 있잖아요. 예, 그 약간 진짜 훈훈하게 약간 그거를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 둘이 그냥 한 살 차인가 그럴 텐데.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하고 끝내고 싶은데 아까 제가 에놀드 음, 알렌이 1라운드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 3라운드를 좀 평소랑 다르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그게 이제 패착이 됐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패착이 된 것 같다고. 음, 근데 음, 3명의 저지들 중 2명은 1라운드를 앨런을 줬어요. 저도 앨런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도가 좀 아쉬운 건 만약에 제가 말한 예측이 맞다면 앨런도 그냥 자기 음. 그대로 갔으면 이겼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자기 게임 계속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맞아요. 예, 이거는 사실 좀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기가 해왔던 그런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임 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게임 매니지먼트도 중요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변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자신의 게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인게임 매니지먼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간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변형하는 거지 아예 180도 음. 바꾸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럼 저희 근데 이번에 좀 희한한 게임 플랜을 들고 온 경기가 있었죠? 예, 저 바로 그 얘기 하려 했는데 역시 그럼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여성 플라이급 랭킹 2위 나탈리아 실바와 랭킹 6위 로즈 나마유네스의 경기였습니다. 실바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갑자기 랭킹 2위까지 뛰어 올랐고 심지어 이번 경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와서 사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션브리디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완전 다음 넥스트 타이틀 도전자로 내정돼 있는 사실상 상황이었는데 굳이 한 음, 경기 더 있다가 져버리면서 애매모호한 선수가 돼버렸는데 포지션에 나탈리아 실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만약 이번 경기 졌으면 애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맞아. 이겼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이 경기를 저희가 좀 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조금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1, 2, 3라운드만 얘기를 하면은 1라운드 전 로즈 졌고 2라운드 같아서는 유의미한 테이크다운 클린치에서 이제 싸우면서 로즈가 이제 테이크다운을 한번 하고 상위 포지션에서 뭔가 유의미한 거를 못 봤어요. 그리고 3라운드는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실바였고 그래서 뭐 굳이 이게 조금 저는 애매한 스플릿이라고 보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둘 다 좀 유의미한 거를 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맞아. 예. 그리고 소득 없는 교환들도 너무 많았고. 뭐 굳이 3라운드는 당연히 나탈리아 실바가 조금씩 더 넣어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 플랜이지? 왜냐면은 저는 로즈가 카프킥, 잽을 섞어가면서 발을 묶어두고 그리고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은 좀 뚜까 패는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적극적인 모습까지 제가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틈이 벌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 로즈도 안 들어가고 실바도 안 들어가고 뭐지? 싶더라고요, 약간. 저는 이번 경기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음, 아무래도 교회 가니까 라이브를 못 볼 때도 있어요. 진짜 메인 이벤트 코메인 아니면 시간상. 그래서 저는 뭐 음, 코메인 메인은 생방송으로 봐도
또 리뷰하기 전에 또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경기를 두 번씩 음. 보는데 이 경기도 똑같이 봤는데 저희가 이제 리뷰할 6경기 경기 그리고 아티바 고티 전까지 제일 이 경기가 기억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소득이 없었어요. 예. 보, 경기 자체가. 보통 제가 예. 리뷰할 거를 이렇게 앞에 띄워놓고 보면은 좀 시간이 음. 흐르더라도 대충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상상이 되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장면들이. 아, 맞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라 했었지라는 생각이 나는데 이 경기는 약간 리뷰를 봐도 왜 생각이 안 나지?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군인 말대로 음. 둘 사이에 소득이 거의 없었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1라운드에서는 실바가 똑같이 했어요. 그라소전이랑 똑같이. 그냥 계속 킥 차주면서 네. 뒤로 빠져주고 그리고 거리 벌리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뒤로 빠지거나 사이드로 빠지면서 계속 아웃파이팅 짤짤이 해주고 근데 저는 굳이 이제 한 가지 기대했던 거는 로즈가 생각보다 푸도크가 괜찮아서 뚫을 수도 있겠다 3라운드 안에는 저도. 예, 이제 음. 1라운드에는 약간 이제 그 정도 약간 그러니까 로즈 입장에서는 로즈 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아쉬움만 갖고 저는 실바 줬거든요 1라운드 그리고 실제로 음. 2라운드에서 로즈가 좀 실바의 공격이 익숙해졌는지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고 거리가 좁혀지니까 로즈가 더 많이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이게 라운드가 넘어갈수록 점점 이제 약간 로즈가 잡아가는 상황이 되겠다 왜냐면 저는 실바가 거리 벌리는 거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오히려 실바가 거리가 좁혀지고 2라운드에 계속 맞기 시작하니까 실바도 갑자기 같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도망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로즈가 그럼 거기서 같이 맞불을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리가 좁혀졌으니까. 근데 막상 실바가 자기 거리죠. 예. 음. 그렇게까지 1라운드, 2라운드 중반까지 이제 1.5라운드를 그렇게 열심히 그 거리를 뚫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뚫리고 딱 반 라운드 효과 보고 3라운드부터 실바가 아, 나 이거 밀리겠다. 나도 같이 반격해야지. 하고 반격하니까 로지가 오히려 빠져버리더라고. 저는 차라리 그렇게 빠질 거면은 그냥 왜? 같이 그냥 짤짤이 예. 자기도 짤짤이 전략하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레그킥 엄청 차고 잽 엄청 하고 그냥 들어오면은 아예 레슬링 왜냐면 로즈가 이 체급에서는 좀 스몰 사이즈이긴 한데 저는 실바한테는 그래도 완력으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피오르나 테크닉적으로도 해리슨이나 그러니까 해리슨이나 피오르나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라소나 실바 정도면은 그래도 레슬링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레슬링 걸고 이제 자기 약점인 카디오적인 부분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예, 그래서 상위 포지션 가져가고 뭐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아니,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좁히니까 뭘 안 한다. 이거는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레그킥이나 계속 차주지. 제가 아까 얘기한 음. 대로 1.5라운드를 그렇게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으면서도 정작 음. 그거의 결실을 본 건 반 라운드밖에 안 돼요. 음. 0.5라운드. 그리고 난, 3라운드부터는 이건 실바 잘했어, 솔직히. 계속 뒤로 예. 빠졌으면은 로즈의 게임에 계속 밀려서 거리 좁혀지고 맞고 2라운드의 반복일 텐데 3라운드부터는 자기도 그냥 맞불 놔버리더라고. 근데 그건 잘했어. 네.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로즈가 전 이게 아쉬운 게 이거예요. 좀 이 천생적인 인자약 기질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게이츠랑은 반대예요. 소프트웨어가 좋고 하드웨어가 안 좋기 때문에 매크로처럼 시킨 것만 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게이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좋게 발현되기도 하고 안 좋게 발현되기도 하지만 준비된 게임 플랜이 안 풀렸을 때 자기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구렁텅이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로즈는 음. 그런 약간 예외성이 안 보여. 말리면 3라운드 때까지 의외성을 안 보여주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약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예, 아무래도 스타일적인 면도 사실 그런 의외성을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운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맞아요. 물론 이제 케어를 예전에는 빵빵 터트리면서, 예, 뭐, 장애리도 그렇고, 뭐, 예전에 그, 요하나랑 했을 때도 뭐, 그렇기는 했는데,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의외성이 아니라, 자기 테크닉을 아예 살려가지고, 진짜 헤비한 거를 팡 터트리는 그런 로즈의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조금 했는데, 다음 경기에서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볼 것 같다는 쪽에 더 근접하긴 합니다. 저도요. 네. 예, 저도 이제 좀 체급을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뭐 이게 누구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체급을 잘못 올린 것 같고 이번 경기 자체는 확실한 건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거지만 음. 나탈리아 실바 셰브첸코한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음. 예, 근데 반대로 또 다음 경기도 저도 이제 예전 모습을 못 볼 것 같은 선수가 나와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다음 경기
이게 메인 카드 유일한 피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적어 놓은 게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물음표. 라고 적어 놨거든요. 그러면 과연 네.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 이 경기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헤비급 랭킹 5위 네. 알도 코르테스 아코스타와 랭킹 8위 데링 루이스의 경기였습니다. 군님의 의구심 어떤 면에서 그렇게 들었나요? 저는 저번 방송 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예상한 거는 노잼 파이트를 사실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1라운드는 노잼 파이트로 그쵸. 가서 야유까지 나왔고. 근데 이제 2라운드에서 이제 데릭 루이스가 붕붕 던지면서 다가가는데 이거를 이 펀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싶은데 가장 근접한 거는 예전에 앤더슨 실바랑 포레스트 그리핀 전이 있죠. 음. 예, 그 가벼운 잽 같은 카운터? 예, 근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데릭 루이스가 쓰러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 거의 약간 슬로우 모션 걸린 이제 붕붕붕 날리면서 다가가다가 잽 같은 카운터 한 방 맞더니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진짜 주짓수 가드 풀링을 갑자기 해서 일어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냥 KO 당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제 가드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뚜까 맞고 끝났죠. 파운딩 당하고. 그래서 이게 다운이 나갈 만한 펀치였나가 1번이고 2번이 사실 루이스가 던지는 펀치를 보면은 별로 하기 싫은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예. 솔직히. 저는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냥. 아, 이번 경기는 말렸다. 그러니까. 못 이기겠다. 해서 그냥 포기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커리어적으로 나 이제 그만할래가 아니라, 뭐, 적어도 이번 경기 한정에서는, 아, 안 되겠다. 나 얘한테 상상상 못 이기겠다. 그냥 계속 이렇게 맞을 바에 음, 그냥 포기해야지 하고 맞은 느낌이고, 군님 말대로, 물론 이제, 저희 관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마우스피스 끼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야, 잽에 이빨 나가는 거야. 마우스피스 좀 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말 음, 하고 싶은 게, 잽이 강력할 수 있어요. 타이밍에 따라서. 그리고 코스타 정도의 카운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좋은 타이밍이면 잽에 쓰러질 수 있는데, 뭔가 잽에 쓰러지고 나서, 군님 음. 말씀대로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안 보였어요. 의지도 안 보여. 그냥, 그러기라고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예. 혹시 근데 그거 잽에 쓰러지고 완전 아웃된 상태라고 보셨나요? 아니, 저는 그냥 끝내줘. 이런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예. 나는 이 사람이 약간 이거 그록인가? 약간 아니면은 완전 예전에 그 토프리아가 그 올리베라 다운했던 예. 것처럼 가드로 갔잖아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펀치를 맞은가?는 생존 가드도 예.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그냥 내가 체육관에 가서 이제 상대방 이제 가드 풀링 하잖아요. 그러면 앉는 속도랑 비슷했어. 뭐죠? 넘어지는 게 아니야. 어. 아니 뭐 저는 넘어지는 거는 그냥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데미지 받아서 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정신 차렸다 생각했는데 그냥 음. 야 들어와서 끝내줘 이런 느낌이고 막상 들어오니까 아 맞다 야 앞면은 너무 세게 때리지 마 옆면 좀 때려줘 하면서 갑자기 스스로 자세를 바꾸더라고요. 그 바로 백을 주더라고. 네. 갑자기 그것도 아, 막 이게 군님 말대로 막 기대했나? 살아남으려 백이 아니라 야 앞면보다는 어, 좀 그래도 옆면 좀 때려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백을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 이번 UFC 324에서 짜증나는 모먼트가 몇 개 있었는데 개인적인 팬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제일 짜증났어요. 경기 포기하는 거. 저도. 예. 이게 진짜 뭐 저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패디 핀블렛이 진짜 두들겨 맞아서 두들겨 맞다 두들겨 맞다 두들겨 맞다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음, 맞겠어 나 이제 그냥 끝낼래 이게 아니라 페이루스는 사실 그렇게까지 맞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느낌이 좀 짜증났고 제가 이 경기 잠깐만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자랑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아코스타가 카운터로 끝낸다고 했거든요. 예, 뭐 네, 카운터로 끝낸지 그랬나요? 예 어, 카운터로 끝낸다고 했고 카운터로 끝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거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음, 생각한 거는 아코스트가 아스피날이랑 시릴간에 비해서 느릴 뿐이지 헤비급에서는 꽤 스피드가 괜찮은 편이고 빠른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네, 의외로 먼저 압박을 걸더라고요. 원래 항상 뒤로 빠지는데 근데 아마 그게 음, 루이스의 공격을 이끌어내기 위해 했던 압박인 것 같고 정작 압박을 하는데 크게 공격을 안 하고 그냥 툭툭 찔러주고 공격 들어오면 뒤로 빠져주고 그냥 이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루이스도 몇 번 휘두르는데 아코스타가 더 길고 스피드도 빠르니까 큰 공격 못 넣고 계속 힘 빠지고 이거의 반복이니까 루이스도 점점 느려지고 그러니까 점점 음, 그냥 시간 흐를수록 아코스타가 루이스를 잡아먹고 이제 루이스가 점점 지쳐버리니까 더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사자한테 저희가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이렇게 주고 빠지고 하는데 사자가 느려진 걸 알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코 한번 때리고 도망가 보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음, 점점 더 과감해지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루이스가 경기를 전 이렇게 얘기할게요. 포기했죠. 예. 음. 전 이거 그냥 완전 저도 잡아먹힌 것 포기한 같아요. 것 같았어요. 예. 완전 네. 잡아먹혔고 뭐 결국은 이 경기를 마무리하자면 아코스타는 3경기 연속 낮은 랭커를 받아서 모두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데릭 루이스가 이거 저는 경기 잡히면 캠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몸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데릭 루이스가 케빈 홀란드랑 같은 체육관이거든요. 근데 사실 케빈 홀란드도 진짜요. 조금 그런 경향이 음, 있잖아요. 약간 안 풀리면 그냥 어지러지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오히려 이거는 좀 체육관 관장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휴스턴이었나요? 휴스턴 브라더즈 진짜 악동 났네. 어, 몰라, 체육관이 어딘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루이스는 또 그 뉴올리언스 출신이긴 한데, 음. 예, 뭐 어쨌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뭐, 예, 이쯤 되면 약간 체육관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뭐 루이스는 좀 많이 이번에 실망했습니다. 유쾌했던 이미지랑 다르게. 그럼 별개로. 그럼 저희 다음 경기 바로 할까요? 네. 이 경기 좀 말 많죠. 이 경기에서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팬텀급 랭킹 3위 아들 션 오말리와 랭킹 5위 송야동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논란의 라운드는 1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 잠깐만 군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뭐 일단 맞춰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은 천 오말리의 제가 봤던 퍼포먼스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본 것 같아요. 예, 오말리의 약간 장점들이 3라운드 마지막 30초 정도에서는 조금 살아났는데 그거 외적으로는 솔직히 오말리가 가진 그런 강점들이 안 났고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면에서도 제가 봤던 오말리에서는 기준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이제 반대 선수인 이제 송여동 선수를 얘기를 하자면은 역시나 적시나 예, 레슬링을 들고 왔습니다. 예, 그 팀 알파메일에서 이제 레슬링 하면서 레슬링을 섞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야동군의 그 인파이팅 그 긴 스텝을 밟아주면서 들어가는 그 인파이팅 하면서 이제 레슬링을 섞는 것까지 조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먹혔죠. 1라운드에서도 테이크를 가져왔었고, 예, 그리고 2라운드에서도 테이크다운이 들어갔었고, 예, 근데 이게 야동군이 제가 봤을 때는 야동군 업그레이드 됐다. 맞습니다. 그리고 야동군이 전력도 다 했다. 자기가 할 게임을 다 했다. 또 맞아요.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송여동 선수가 뭔가 떨어졌다는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셔노말리가 이번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것도 사실 아니긴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약간 상성적인 문제에서 성야동 선수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논란의 라운드 바이 라운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션이 더 많이 가져온 게 1라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플랍이라고 생각해요. 뭐 송야동 선수가 2라운드 가져가든 1라운드 가져가든 모를 것 같아요. 2라운드는 아예 송야동 선수가 가져갔고 3라운드는 션이 가져갔고 그래서 라운드 하나씩 이제 2, 3 가져가고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라운드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1라운드를 보면은 송야동 선수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시 본 경기에서는 포인트를 션이 더 많이 가져갔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제가 좀 의견이 바뀌긴 했는데 제가 이 경기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송야동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의 애를 찌르고 있었죠. 저희 엑셀에다가 우리 배팅한 거에다가 이거 얼마나 잃었다고 가정해야 되나. 이거 기껏 만들었는데 이거 다 지워야겠다. 왜냐면 이 전 경기에서도 로즈도 틀리고 재앙시바도 틀리고 이거 뭐 UFC 팟캐스터라고 이게 에피 53 찍고 있는데 시원하게 다 틀리고 있는 거야. 예, 근데 갑자기 오마이리 승하니까 이게 맞나 해서 뭐 다시 봤죠 경기를 전. 저도 군님이랑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전 좀 더 군님 말씀한 거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건 그거였죠. 우리 야동군이 거리도 훨씬 짧고 타격 센스도 음, 오말리보다 부족하니 들어가다 계속 맞을 것 같았고, 맞다 보면은 이제 그 매에 장사 없다고 결국 쓰러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1라운드에 야동군이 잘 짜왔고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걸 왜 발전했다고 느끼냐면, 군님도 그렇게 느끼신 부분이 아마 저랑 똑같을 것 같은 게, 인앤아웃을 생각보다 잘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음, 네. 무자비하게 들어가는 느낌? 물론 이제 막 닭돌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좀 인은 인데 아웃이 그게 크게 없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앤 아웃이 적절하게 배분된 느낌이었고, 긴 거리에서 잽도 몇 번 맞긴 했어요, 오말리한테. 근데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면서 그냥 계속 압박하는 모습? 근데 저는 아마 군님이랑 똑같이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야동군이 1라운드에 생각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길래 아, 이거 야동이가 이겼다. 1라운드 가져갔다. 이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저도 오말리가 이겼다고 판정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씨. 아, 셔노말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리뷰하려고 다시 보니까 야동군이 음, 발전한 거랑 별개로 객관적으로 보면 오말리가 충분히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싶은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군님이랑 똑같이 다시 보니까. 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야동군이 평소보다 잘 싸워서 놀랬던 거지. 진짜 객관적으로 딱 가려놓고 경기 봐라고 하면 저는 오말리가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은 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오말리를 싫어하는 거랑 별개로. 처음 봤을 때는 음, 처음 딱 접했을 때는 아 이거 무조건 도둑질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다시 보니까 도둑질까지는 아니고 아쉬움이 있겠다. 누가 가져가서도 아쉬움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오말리가 생각보다 좀 잘 맞추더라고요. 그 야동군이 잘하는 거랑 별개로 야동군이 생각보다 인앤아웃 잘해주는데 셋업을 하는 라운드였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들어가는 공격이 많이 없었고 그냥 계속 나 인앤아웃 음, 할 줄 안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 와중에 오말린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앞면을 몇 번 맞추는 잽을 몇 번 맞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래도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전 줄라면 야동군 줬을 거예요. 제가 저지였으면. 음, 왜냐면 마지막에 결국 테이크다운을 해냈고 저는 그 오말리 음, 잽이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영향이 없는 타격이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야동군이 테이크다운을 했지만 워낙 라운드 후반이라서 크게 뭐 한 거 없이 라운드가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 UFC 성향상 눕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점수를 못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라운드는 둘 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테이크다운을 음, 한 야동군이 가져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기준에선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오말리가 1라운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판이었다면 야동군을 줬을 거고 2라운드부터는 야동군이 1라운드에 셋업을 잘 해놔서 그런지 2라운드에는 오히려 이제 그게 빛을 발하는 시기가 왔죠. 예, 제대로 수확하더라고요. 1라운드에 뿌려놓은 씨앗을 2라운드에 제대로 수확하면서 진짜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공격하고 인앤아웃 해주면서 오말리는 갈피 못 잡고 근데 제가 오말렌트에 약간 실망한 건 그거였어요. 앞선 두 경기는 메랍 1, 2차전이니까 메랍이 상성상 안 맞으니까 자기 경기를 못한 건 맞아요 오말리가 왜냐면 자기는 타격을 음, 좋아하고 그래플링이 안 되는데 메랍은 그래플링 극강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장점인 타격도 제대로 못한 건 맞는데 제가 이번에 실망이었던 건 이번에 상성이 맞잖아요 그게 뭐 데이나 화이트가 일부러 상성을 맞춰줬든 맞춰주지 않았든 어쨌든 자신의 상성에 맞는 선수를 만났는데 2라운드에 밀리니까 생각보다 크게 적극적으로 파에 타개할 방법을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말리의 스타일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경우는 자기가 흐름을 지배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을 때, 예, 자기가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잽 막 세네 개씩 날려주면서 뭐 이제 스텝도 바꿔주고 뭐 킥도 겁나 차고 뭐 음, 스피닝 하는 척 하면서 뭐 투 날리고 뭐 난리 부르스잖아요. 약간 그러면은 사실 뒤로 빠지는 선수 입장에서는 블리츠 한번 크게 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공격 옵션이 이제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말리 상대로 그렇게 뒤로 빠지다가 이제 블리츠 해야 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오히려 오말리가 더 기어를 올리면서 코너에서 약간 툭가 패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오말리가 끌려다니면서 그런 장점이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말리가 약간 뭐 메랍전 말씀하신 것처럼 메랍전은 사실 논외기는 한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못 터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알자민 스털링에서는 약간 시원하게 카운터를 터트렸는데 왜 그런 모습이 다른 경기에서는 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제가 오마리를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음. 색안경을 쓰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나 챔프 출신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아, 느낌? 조금만 약간 너네 걷고 있을 때 나는 이제 구보 조금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뭔가 난 그렇게까지 음, 적극적이지 않아도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음, 얘 이렇게 안 적극적이어도 돼? 왜냐면 사실 1, 2라운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확실한 건 2라운드는 뺏겼고 1라운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음, 상황에서 3라운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3라운드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맞아. 불구하고 음. 3라운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3라운드는 오말리가 잘했다기보단 야동군이 인앤아웃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빠졌다 생각하거든요. 그 실제로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게 2라운드 끝나고 나서는 3라운드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 더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저는 3라운드부터 진짜 약간 반지의 제왕 그 문 열리잖아요. 음, 문 열리면은 막 나오잖아요. 그런 약간 마인드로 나오자 문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야, 다 죽었어 이럴 줄 알았는데 마지막 30초까지 그거를 네.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어, 저는 아 이게 약간 왜 이렇게 칠한 척하지? 왜 이렇게 여유로운 척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음, 뭔가 그래서 너 이제 챔프 더 이상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그런 생각 들었고 음. 저 이거 얘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 저 얘기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저 약간 주제 넘어가고 싶어서. 뭐 하나만 하면 뭐 그거죠. 예상에 맞았습니다. 음. 얀콜라 했죠. 예. 맞다. 네, 이거 이 주제도 그것밖에 있네. 없어.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맞아. 얀 콜아웃 했고 결국 이제 한 얘기는 그거죠. 메랍 인정한다. 너가 다음 타이틀 도전자인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 만약에 너가 못하면 표토리안 너도 나랑 리매치 원하고 나도 벨트 원하니까 우리 경기하자 이건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밑에 댓글이 다 오말리 메타인지 너무 좋다고 또 다시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그것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외 댓글에서는 사실 뭐 라브리 네, 그러니까 막 맞아요. 판정 오심이다 이런 얘기도 조금은 있었는데 많진 않았고 근데 한국 댓글에서는 아무래도 야동군의 국적이 맞아. 예, 지금 좀 약간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그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작용을 했죠. 예, 저도 이게, 솔직히. 저도 예. 이게, 딱 군님이 너무 잘 집어주신 게 저도 그 얘기 하려 했어요. 생각보다 음, 이 해외랑 한국이랑 댓글의 온도차가 다르더라고요. 이 군님도 아시다시피 맞아요. 해외 쪽은 이건 야동이가 이겼다. 아니면 션오말리 조용히 해라. 약간 이렇게 션오말리에 약간 부정적인 댓글이 좀 더 많았는데 오히려 한국 댓글은 반대로 역시 중국 져서 다행이다. 아니면 오말리 역시 뭐 좋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댓글이 더 많아서 이런 온도차도 좀 재밌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음. 뭐였냐면 결국 우리 야동군이 그러면 안 되지만 이 글러브 터치를 한 척하면서 공격을 선빵을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이슈가 있었어. 근데 제가 이거를 참 이게 참 문제가 많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역시 극우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뭐 음. 댓글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음. 많은 격투기 쇼츠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이 딱 그거예요. 그 제목이. 네. 중국을 모욕했다며 터치 글러브 페이크하고 까버리는 송야동. 예. 근데 정작 컨텐츠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라서. 약간 그 아닌 말고식? 예.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건 뭐 한국이나 외국이나, 뭐, 뭔지 알죠? 어그로는 항상 많이 끄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음. 얘기하고, 저희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전, 진정한 코미디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랭킹 4위 저스틴 게이츠와 랭킹 5위 패디 핀블렛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전략 좋았어요. 전략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게이지가 핸즈 헤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제 스탯 보니까 핀블렛이랑 게이지랑 킥 찬 게 비슷하더라고요. 레그킥 들어간 게. 그래가지고 좀 이 게이지가 나중에 이제 후반 라운드로 가면서 자기 본능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레그킥을 찾았는데 근데 초반 라운드 때 보면은 게이지가 예, 완전 휘트만 전략을 아예 수행을 하더라고요. 음, 예, 좀 근데 뭐 자기 말로는 인터뷰하면서 뭐 1, 2라운드 때 휘트만이 자기한테 화냈다. 뭐 계획을 제대로 게임 플랜 제대로 안 해가지고 화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게임 플랜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게임 플랜 상에서는 좀 압박을 하면서 데미지를 피하는 건데 자기도 이제 조금 맞으니까 거기서 휘트만이 좀 걱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게이지한테 엄청 잘 맞게 짜왔고 그리고 이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예, 그런 전략을 짜온 걸로 보여요. 아예 그냥 프레셔로 이제 밀어넣고 이제 그리고 애매하게 조금 바디잽도 많이 넣어주더라고. 바디잽이 근데 들어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유효타수에서 보면은 근데 사선으로 넣는 것도 많았고 그 직선 공격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제 붕붕 훅 좀 본능적으로 날리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좀 달라진 게이지, 약간 복싱 프레셔를 넣는 게이지, 헤비엔드 게이지라서 이거는 히트만이 아주 전략 맛있게 짜왔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얘기할 거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잘 짜왔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는 게이지한테 새로운 걸 이식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 전략을 잘 짜왔는데 게이지가 전략을 100%잘 수행했냐?
100%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마 이건 군님이 공감하실 텐데 음. 잽을 왜 이렇게 맞는 거야? 맞아요. 잽도 많이 맞고 니킥이나 어퍼 네. 의식해가지고 약간 예전 보통 하는 그 피카브 스타일 더킹보다는 약간 사선 더킹 해주는데 아 근데 그 거기서 히트만이 약간 좀 눈이 좀 돌아간 것 같아. 예. 내가 봤을 때. 저도 군님 말대로 이 음. 결국 여기서 제가 이거 좀 약간 라운드 바이 라운드보다는 키워드 바이 키워드로 가고 싶은데 키워드는 결국 헤드 무브먼트거든요. 이게 음. 두 선수 다 헤드 무브먼트에서 약점을 보이는 게, 뭐 약점이라고 표현하면 웃기지만 여기서 분수령이 갈린 게 핀블렛이 타격할 때 특히 근접거리에서 헤드 무브먼트가 아예 없어요. 맞아요. 예, 업라이트 스탠스 쓰면서 계속 턱도 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예. 턱을 왜 이렇게 이러고 싸는지 모르겠어. 스카우저라 그런가? 약간 그럴 따질라고 수도 있어. 그런가? 그래서 저는 근데 케어가 안 나. 예, 이 어. 정도로 뻣뻣하다고 헤드 무브먼트가? 그래서 저는 이게 둘이 같이 잽 공방을 많이 펼쳤잖아요. 1라운드에. 비슷한 거리에서 둘 다 이제 네. 이 리치도 비슷하다 보니까 둘이 거리가 비슷하니까 잽 공방도 많이 했는데 서로 잽을 해도 게이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게 게이츠는 필요 이상으로 더킹을 하고 고개를 숙여버리고 음. 팀블렛은 아예 고개를 안 움직여. 둘이 중간이 없어. 한 명은 과고 한 명은 아예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는 핀블렛이 더 많이 맞는데 음. 게이츠는 오히려 궤적이 너무 뻔해가지고 군님이 아까 네. 말씀하신 니킥이나 어퍼 이렇게 퍼올리는 공격들에 너무 취약한 느낌?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맞았죠. 그리고 이번에 한 세 번, 네 번 맞은 것 같던데. 예, 이것도 어. 게이츠가 진짜 경이로운 맷집으로 버텨낸 거고 핀블렛이 확실히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겠다 했는데 확실히 휘트먼이 그걸 인지해서 군님 말대로 헤드 무먼트를 좀만 해라. 너무 크게 숙이지 음. 말고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해라라고 했는데 정작 그 필요한 만큼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잽을 맞더라고. 그리고 너무 체력적인 부분이 맞아. 조금 1라운드 끝나자마자 헉헉거리고 좀 저는 물론 이제 라운드는 사실 1, 2, 4, 5 다 게이지 줬고 좀 만장일치예요. 3은 패드 줬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전진 압박을 해야 상대방이 공격을 못 하니까 음. 아까 션오말리 얘기를 한 것처럼 션오말리도 이제 흐름을 가져오면서 상대방 뒤로 가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느낌인데 이번에도 약간 휘트만이 생각한 거는 게이지의 데미지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오히려 프레셔를 계속 가해서 핀블렛에 타격을 안 오게 하는 건데 이제 약간 3라운드에서는 특히나 이거 잘하면은 KO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맞기도 하고 게이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예. 맞네. 생각해보니까 군님 말대로 휘트먼이 그거 잘 짜온 게 저도 이거 군님 말씀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네. 핀블렛이 공격이 잘 들어갔을 때가 핀블렛이 오히려 되려 압박했을 때 잘 들어갔네. 게이치가 뒤로 밀렸을 때. 네. 그러니까 뭐, 뒤로 밀렸을 때나 표현하면 웃기지만 압박을 안 하고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예 이럴 거면 생존 클린치라도 그러니까 게이지 맞네. 더블렉으로 볼 수 있는 건가? 확실히 저희가 뭐 이게 꿈보다 해몽인지 모르겠지만 휘트먼이 그걸 잘 짜오긴 했는데 근데 확실히 군님 말대로 이제 게이츠가 나이도 많고 이제 내구성도 많이 깎였으니까 더 이상 큰 공격을 맞으면 안 되고 큰 공격이 아니더라도 공격 자체를 많이 맞으면 이제 예전이랑 비교해서 데미지 게이지 자체가 줄었겠죠. 적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데미지를 안 맞고 안 맞으려고 이번에 좀 그런 식으로 좀 범위가 적은 더킹 헤드 무먼트를 갖고 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고개를 조금만 까딱 움직이니까 너무 맞아버리니까 한 4라운드부터는 그냥 다시 예전 더킹을 쓰라고 주문한 것 같더라고. 음. 다시 예전처럼 크게 더킹하고 그냥 오히려 니킥에 좀 불안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안 맞았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쭉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결국 이제 다음 토플의 상대로 정해졌잖아요, 게이지가. 안 될 것 네. 같아요. 특히 게이지의 이 큰 더킹이 고쳐질 것 같지도 않고 토프리아의 음. 어퍼컷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 센 것도 센 건데 이 정확도가 너무 좋아. 핀블렛이랑은 비교 어, 불가라서 맞아. 저는 그, 뭐- 한번 들어갈 것 같아. 모르고 맞잖아요. 예, 토프리한테 KO 당한 사람들이 모르고 맞으니까 KO 당하거든요. 맞아. 어. 그래서 전 또 하나 약간 슬펐던 게 이번에 음. 핀블렛이 투지도 좋았잖아요. 확실히 안 쓰러지기도 안 쓰러졌고. 그러니까 네. 핀블렛이 타격 스킬이 게이지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슷하게 약간 엄대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게이지를 위험한 순간까지 몰고 갈 정도로 어쨌든 좀 약간 비슷한 수준까지 싸웠는데 천하의 게이지가 개싸움에서 밀리는 거 보니 게이지도 늙긴 음.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느낀 거는 토프리아랑 개싸움 하면은 밀리겠다. 자기가 먼저 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보면서 사실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었어요.
차라리 지금 게이지가 지금 잠정 챔프가 되긴 했지만 둘 중에 하나 붙으면은 차라리 패디가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라는 생각이 좀 오히려 패디가 나을 것 뭐 같아 둘 다 확실히. 지겠지만 근데 그나마 근데 뭐 어떻게 저스틴 게이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휘트만이 최선의 전략을 짜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토프리 할 때는 무슨 전략을 짜올지 정말 진짜 궁금해요. 저는. 맞아 예. 음. 근데 진짜 몰라. 휘트만이 진짜 게이지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토프리아전에서 진짜 기가 갑자기 이만하리로래. 이제 이러면 히룩 잡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그 뭐냐 예. 슬램덩크에서 산왕전에 모든 걸 쏟아부은 안 감독님 마냥 진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지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진짜로. 근데 실제로 UFC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가지고 뭐 명장의 힘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선수 개인의 힘도 가끔씩 그렇게 발휘될 때가 있거든요. 예. 아니면은 이제 사실 더 많은 케이스는 이제 압도적인 탑독이 이제 뻘짓해가지고 약간 조금 똥을 싸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거를 잡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을 하는데 한번 열어보면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사실 게이지한테는 많이 미안한 얘기인데 코리아 쪽으로 좀 쏠린 건 사실입니다. 게이지가 이번에 이제 최초로 잠정 챔피언이 두 번이나 된 최초의 UFC 선수가 됐고 음. 이번에 또 보니까 하필이면 잠정 챔피언인데 두 번 다 도전할 챔프가 무패더라고요. 합입도 무패고 토프레도 무패고. 상대방들이 너무 세요. 예. 맞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논란 아닌 논란은 이거죠. 아이포킹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로블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둘 다 한 번씩 예, 한 교환하잖아. 번씩 했고 마크 고다드가 안 잡은 것도 있죠. 저는 사실 응. 2라운드에 그 게이지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패디 핀블렛에 눈을 찔렀고 그것 때문에 패디 핀블렛이 쓰러지면서 많은 데미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코치가 그것 때문에 얘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뭐하냐? 이것 때문에 경기 기세 기운 거 맞다. 사실 나 이거 좀 짜증난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거는 저는 게이지 잘못도 맞지만 더 큰 잘못은 심판이죠. 심판이 심판의 역할을 못하면 안 되죠. 저는 확실히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 이거는 게이지 잘못 의도성은 사실 없다고 저는 예, 봤거든요. 근데 왜 스톱을 안 한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이게 컸냐 적었냐라고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컸다고 생각해요. 흐름은 조금 가져오기도 했고 그리고 좀 심각해 보였어요. 맞아. 아이포키 깊게 들어갔더라고. 끝날 뻔했고 심지어 경기가. 예. 엄청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얹어 가지고 그게 약간 이제 게이지 헤비핸드 사이드라 가지고 또 이게 좀 감점 사항이 안 되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군님이 아까 그 포인트 얘기했지만 지금 이 포인트가 48대 47, 한 명, 49대 46, 두 명으로 이게 음. 포인트 디덕션, 그러니까 포인트 감점이 됐어도 경기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요. 음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점은 됐어야 했죠. 저는 이거 게이지가 잘못한 맞아. 거랑 별개로 마크 고다드가 예. 욕을 많이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 말씀 잘해 주신 게 이거 경기 결과 야 감점해도 어차피 게이지가 이기는데가 아니라 이거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감점할 거는 해도 왜냐면은 지는 상황이라도 감점은 해야 돼요. 원칙이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다음에도 똑같은 소리예요. 맞아요. 다음에도 뭐 감점해야 되는데 얘 때는 안 했잖아. 이런 형평성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점 안 할 거면 룰이 왜 있습니까? 그 심판 거기 그냥 왜 들어가 있어? 야차하지 그러니까 야차해. 음. 뭐. 이게 참 그래서 저희가 막 첫 판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건데 참, 저 마크 고다드의 뭐 예전에 걸 막 파묘해서 갖고 오고 싶진 않은데 이번 건 확실히 아까웠고 안타까웠다. 어. 예, 좀 아쉽습니다. 뭐 저는 오심은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 UFC 324 저희가 이제 26년도부터 새로운 코너를 만들고 싶은데 별 5점 중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이번에 약간 저스틴 게이지랑 패디 텀블렛이 이제 파이트 오브 더 이어의 강력한 후보로 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정도인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랑 별개로 프리림은 뺄게요. 네. 그 메인 카드 기준으로만 봤을 때 저는 별점 한 7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5점 만점이라 그랬는데 10점 만점이신 거죠? 아, 네, 10점 만점에 7점 드리면 3.5점이죠, 예. 5점 만점에. 예. 저는 옷님은? 음, 3점을 평균이라고 두면, 전 3.5점을 음, 평균이라고 두면, 음. 전 2.5점. 실망스러웠어요. 2.5점? 예, 저는 음, 당연히 TVN의 그 해설분들과 캐스터분들이
뭐 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파이터 오브 이어 뭐 후보의 수준이에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이빨린 소리 해주신 것 같고 방송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거 갖고 막 그분을 뭐라고 싶진 않은데 너무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재밌는 거랑 별개로. 음, 전 특히 마지막 맞아요. 5라운드 그 20초는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이게 잠정 챔피언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예, 메인 카드? 예. 음, 그러니까 게이치랑 그거 마지막 20초 막 서로 막 자빠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와, 그건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 이게 챔피언전이라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스타트가 좀 파라마운트전에서는 조금 저는 깔끔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좀 방금 제가 전반적으로 힘 준 것보다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별로인 걸 공감했는데, 아르미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 맞아요. 예, 제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줄 때 흥행성, 그리고 약간 막싸움, 이런 보증수표를 하면서 우리 아르미가 뒷자리로 밀려났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대뜸 저스틴 게이지 챔프 이러고 와 이러는데 아르미를 비추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어색하게 한 2초? 3초? 비추고 끝나더라고. 내가 사루캔이었으면 진짜 현타 빡세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 놓고서 이제 타단체 가면은 또 뭐 엄청 뭐라 까고. 일단은 저희 그 UFC 324를 리뷰를 생각보다 너무 길게 해서 UFC 325 프리뷰를 거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진짜 짧게 저희가 죄송하지만 5분 10분 내로 최대한 짧게 해서 UFC 325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급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일단 메인 카드만 얘기하자면 라이트급 넌랭커 퀼란 살킬드와 넌랭커 제이미 멀라키의 경기인데 이건 제가 짧게 그냥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퀼란 살킬드는 제가 저번에 연말 시상식 할 때 베스트 KO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어요. UFC 네. 321에서 나스라를 상대로 진짜 심플한 라운드하우스 킥을 썼고 바로 상대편이 그대로 기절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선수고 DWCS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로 UFC에 들어와서 현재 3연승 중이고 직전 경기가 아까 제가 얘기한 엄청난 KO이기 때문에 꽤 빠른 시기에 자신의 고향에서 넘버링 메인 카드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코스염도 있고 이래서 나이가 꽤 많다고 느끼는데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선수. 그래서 기대해볼 만하고 원래 상대편 선수는 중국의 롱주인데 이 선수가 이제 경기 한 달 전에 무릎 부상으로 빠지면서 제이미 멀클라키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선수가 네. UFC 2019년도에 들어와서 6승 6패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호주 선수예요, 심지어. 호주에서 열리는데 호주 선수가 대체 선수로 들어온다? 이거는 뭐, 예, 그냥 급하게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시티 킥복싱? 거기 그 팀인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예, 저 우리 그거까지는 몰랐어요. 애기볼카 친구. 예,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서 좀 끼워진 거 아닐까라는 네. 의문입니다. 예, 이게 제가 기억하기는. 이게 어, 호주에서 열리는 이벤트다 보니까 호주 선수들이 음,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음. 뉴질랜드거나. 그래서 이번에 호주랑 중국인데 이 롱주 선수가 빠지면서 또 다른 호주 선수 들어온 거 보니까 군님 말대로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 경기는 헤비급 랭킹 12위 타이투비 바사와 랭킹 15위 탈리송 테셰란데 이 경기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둘 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는 선수들이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설명은 안 하고 투이바사는 이제 이 경기도 지면 두 번째 방출을 자신의 고향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만 좀 말하고 싶어요. 음. 예, 왜냐면 이 선수가 공교롭게도 테세이라 데뷔전이 갑자기 생각이 안 저스틴 나네요. 타파. 똑같은 사모안이었, 저스틴 타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모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둘이 아마 스타일이 굉장히, 예.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체형도 그렇고 비슷한데, 주네요, 또, 이렇게. 이게 어, 조금 타이틀배사가 특이한 게 UFC를 데뷔를 이미 한 번 했고요. 그때 3연승을 한 다음에 3연패를 당해요. 그리고 음, 퇴출당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5연승을 해요. 근데 그 5연승에 음, 데릭 루이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 시다시피 타이투 이바사가 재밌잖아요. 막 마커헌트 네. 같고 막 그리고 막 뭐, 캐릭터성도 예, 캐릭터성도 확실하고, 확실하고 이러니까 그 5연승까지 하면서 루이스까지 잡으니까 상위 랭커로 넣어주거든요. UFC에서. 뭐 충분히 그럴만 하죠. 그리고 나서 시릴간 파블로비치 볼코프 이렇게 연속 3명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근데 네. 다 패배해요. 그래서 지금 5연패 하거든요. 이번 어, 경기까지 치면 6연패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번 경기까지 치면 자신의 고향에서
방출당할 수 있다는 건데 직전 경기가 로젠스트루이크거든요. 근데 네. 로젠스트루이크는 그 경기를 이겼어요. 타이투버 상대로. 네. 근데 그 선수는 근데 이미 방출됐고 로지스가 방출됐어. 이미 방출됐고 어. 투이바사는 그 경기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출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치면 방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탈리성 테세이라는 군님이 뽑은 상반기 최고의 신인이었는데 그 다음 경기에 루이스에게 좀 뻔하게 패배하면서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이번 경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 경기 라이트급 랭킹 9위 라파엘 BGF와 랭킹 14위 마우리시오 루피인데 제가 이 경기를 꽤 준비를 많이 했는데 프리뷰를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전에 두 선수는 안 뽑나요, 픽은? 아 맞네. 그 두 선수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급하게 끝낸다고. 저는 사실 킬란 살키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라이트급에서 엄청난 유망주로 지금 마이너스 1600? 마이너스 1000인가? 마이너스 1600인 거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살키드를 픽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아무래도 그 숏노티스로 멀라키가 들어왔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투이바사 대 테세이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테세이라한테 엄청나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투이바사가 아무래도 길고 빠르고 공격적인 이런 선수들한테 좀 약세를 보이거든요. 특히 시리간전에서 저는 그런 걸 봤고요. 근데 여기서 미지수는 사실 그쵸. 턱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미지수인데 저는 테세이라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킬란 살킬드가 지금 UFC에서 밀어주는 선수고 제이미 멀라키는 사실상 대체 선수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킬란 살킬드를 위한 세팅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킬란 살킬드가 이길 것 같고 두 번째 경기는 저는 탈리송 테세이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투이바사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탈리송 테세이라를 뽑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라이트급 아까 얘기한 대로 PGF와 마우리시오 루피의 경기인데 저는 PGF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실력에 비해 운이 많이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떡합니까? 자기가 날리는 걸. 예, 이거는 뭐 아쉽다고 느끼고 이게 라이트급의 포이리의 게이치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로 새로운 신성으로 이제 뽑혔던 게 사루키안, 감롯, PGF 좀 후발주자가 베누아 샌든이긴 한데 이 네 명 중에 제일로 빨리 기회를 받긴 했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음, 근데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게이츠한테 패배하고 감로전에서 십자인대 끊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게이츠한테 또 패배하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찰스 올리베이를 봤는데 자기가 부상으로 아웃되거든요. 뭐 이거는 뭐 사실 자기가 음. 굴러들어온 복들을 다 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랭킹 14위 마우리쇼 루피를 받게 된 거고 하위 랭커를. 그리고 루피 같은 경우는 UFC가 다시 한번 내려준 동아줄을 잡아야 되죠. 일단 실바는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UFC 324에서 에너드 알렌을 이기면서. 근데 루피도 이 동아줄을 잡을진 모르겠고 파이팅 너드 모두에게 사실 힘들었던 한 해였잖아요, 작년에. 모두가 다 한 번씩 패배를 하면서. 그쵸. 음, 근데 그 와중에 루피가 제일 보여준 게 없었어요.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알류는 패배한 경기에서 그래도 젖잘 싸였고 실바는 음. 물론 이제 로페스한테 지긴 했지만 에너달렌 상대로 다시 재기했고 프라치스도 지고 나서 지금 리온 에드워즈 잡고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 맞다 프라치스 잭달라 마달레나랑 경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확정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 공룡이, 이게 공룡이 상성인데? 큰일 예. 났네? 뭐 확정은 예. 아닌데 지금 그런 루머가 생각보다 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 프라치스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랐는데 루피만 지금 음. 패배한 이후로 좀 보여준 게 많이 없는 상태라서 꼭 이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루피 입장에서도 둘 다 이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래서, 어, 저는 경기 예측을 하고 누구, 싶은데 그렇게까지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히려 리뷰를 길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PGF 네, 저도 PGF를 뽑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둘 다 스트라이커인데,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PGF 같은 게 조금 전통 타격에 가깝고, 루피는 변칙 타격에 가깝는데, 변수가 거리 싸움이라고 생각되는데, PGF가 이거에 안 밀릴 것 같습니다. 예, 저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PGF가 저번 경기에서 바하몬드지전에서 이미 큰, 긴 선수를 상대했잖아요. 네. 그렇게 또 루피를 상대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둘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음, 그리고 저는 음, PGF가 바하몬드지전에서 팩다운 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게 이제 네.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실력이 늘었다고 믿고 싶어요. 성장했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저는 PGF를 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라이트급 랭킹 6위 이 선수는 이제 호주 사람은 아닌데 뉴질랜드 사람이라서 놀러 왔습니다. 데누커와 Same shit. 랭킹 8위 베노아 샌드니의 경기인데 우리 행맨 문신이 늘어날수록 잘 싸우는 남자
불과 2달 전에 11월 23일 사루키안에게 패배한 후에 자신은 컨텐더로서 더 이상 경쟁력은 없지만 내가 안 되면 너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없다 라는 포부가 바이럴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다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진짜 탑 컨텐더 문직이라는 말이 맞는 게 이길 선수들은 다 이겨주면서 탑 컨텐더들한테는 지금 다 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고 있는 선수들이 다 포이리에, 챈들러, 마카체프, 사루키안이에요. 음. 그런 거 보면 진짜 탑 컨텐더 문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 챈들러한테 지면 안 됐었는데 챈들러가 대놓고 한번 이겨가지고 지금 포개찬 사이에 껴있습니다. 생더니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루키안, 감롯, PGF와 함께 이제 라이트급의 새로운 신성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4명 중에 PGF 다음으로 탑랭커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이 선수는 또 포이리한테 지면서 올라갈 기회를 놓쳤고 모이카노한테도 지면서 오히려 이제 문지기 신세를 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루피를 이기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 후에 비닐 다리우시까지 이기면서 이번에 랭킹 6위 데누커를 만나게 됐습니다. 생드니야말로 두 번째 동아줄을 제대로 잡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특전사 출신답게 열심히 레펠을 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데누커가 압도적으로 이제 언더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근데 데누커가 진 상대들 저번에 이제 사르키안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 이제 마카체프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타격 위주의 이제 뭐 챈들러라든가 이제 좀 하이 랭커였던 컨텐더들의 싸움 그리고 뭐 앨런한테도 사실 패더컵에서도 한번 졌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레벨이 다른 선수들에게 조금 약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래플러들한테 좀 고전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압도적인 언더독 우리 거북이 저는 대누커의 승리를 점칩니다. 이유는 사실 피니쉬가 안 나는 그런 약간 좀 행맨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감로전에서도 데누커가 진짜 거북이가 됐잖아요. 지금 데누커란다. 감로전을 잡고 데누커가 나무 위에 거북이처럼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생드니도 사실 그렇게 높은 피니쉬를 가진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라운드에서. 그리고 그라운드 이니시를 하면서 조금 자기가 좀 프레셔로 상대방을 좀 이제 깨부수려는 스타일인데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근데 후커가 사실 이런 맷집도 맷집인데 그래플링 면에서 이런 프레셔에 잘 안 죽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냥 그래? 하자? 한번 해? 이러면서 더 거칠게 미친놈처럼 약간 치고받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놓고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저도 군님이랑 의견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더 이상 붙일 말이 없는데 뭐 굳이 붙이자면 샌드니가 보통 압박할 때 뒤로 안 밀리는 게 중요한데 데누커가 거기서 안 밀릴 것 같고 샌드니가 거기서 안 네. 밀리면 자신의 게임을 못해요. 전 그래서 샌드니를 그렇게 높은 레벨로 안 보는 거고 근데 아까 군님이 얘기하신 대로 데누커는 안 밀릴 것 같고 그리고 루피랑 데누커랑 길쭉길쭉하니까 생드니가 이미 길쭉길쭉한 상대로 한번 이겨봤으니 데누커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루피랑 데누커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고 데누커가 루피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래플링이 좋습니다. 음, 그, 맞아요. 대놓고 그래플링 의외로 괜찮아요. 예, 뭐 근데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좋다? 이거는 사실 아니긴 한데 클린치 싸움도 괜찮고 생드니가 주로 좋아하는 그 셋업이 있거든요. 맞아. 이렇게 클린치 이제 거리를 미끄러지면서 다시 더블렉으로 이제 레벨 체인지를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다게스탄 스타일은 조금 다르게 근데 저도 이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좀 답이 없는 게 뚜까 맞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그 와중에 그 상대가 너무 공격적이면 사실 답이 없어요. 이건 저는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후커가 킥을 되게 잘 이용하잖아요. 더티복싱도 좋아하고 네, 근데 네, 후커 자체가 키가 워낙 크잖아요. 라이트급에서도. 네, 그래서 저는 이 니킥의 타점이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샌드니가 이 고개 받고 들어가는 이 테이크다운 아시죠? 음, 음. 음. 거기서 엄청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 데누커의 니킥이나 어퍼컷이. 실제로 사실 고개를 받고 지락하면 예, 모르겠는데 대각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예, 이렇게 예. 가니까 예, 이게 좀 걸리고 실제로 루피가 이제 샌드니 전에서 좀 뼈아프게 패배해서 그렇지 압도적으로 패배해서 그렇지 루피도 샌드니 전에서 테이크다운 카운터로 니킥이랑 어퍼컷 들고 오긴 했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루피가 쓸 정도면 샌드니에 대한 약점이 노출된 거고 이거를 후커가 잘 이용만 하면은 샌드니가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서 저는 데누커를 밀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거 다 우리 왜냐면 서로 공유를 안 했거든요, 픽을. 그래서 맞아요. 저 살짝 놀랐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대놓고까지는 픽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 좀 빠르게 설명하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다 비슷하지? 저도 계속 이 생각이에요. 음. 예. 그럼 전 사실 대놓고가 제
가장 자신 없는 픽이라고 처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다음 경기 메인 이벤트가 저한테 더 자신 없는 경기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계속 제가 생각을 바꿨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정했어요, 저는. 예. 저도 정했습니다. 패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랭킹 2위 디에고 로페스의 2차전입니다. 좀 이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2차전이 잡히게 됐고, 알렉산더 음. 볼카노프스키가 공교롭게도 타이틀전이 디에고 로페스전이었고 1차 방어전이 디에고 로페스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코미디인 게, 원래 모부사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모부사르가 부상인지 아니면 방출인지 소식이 없어가지고 진짜 음. 공교롭게도 타이틀전 상대가 1차 방어전 상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JDM도 이슬람 붙여주지. 좀 그러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페즈 스타일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로페즈가 약간 공격성 의존도가 높은데 이게 운에 약간 저는 항상 그 펀처스 럭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타격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복싱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진 퍼센트가 있거든요. 약간 메이웨더 있잖아요. 레전드급 복서도 KO를 당하는 그런 미세한 확률이 있다는 그런 통계적인 얘기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펀처스 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로페즈 같은 경우는 극대화시켜서 야 많이 던지면 하나는 맞지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런 펀쳐서 극대화시켰어요. 좀 운의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한 세네 개씩 던지면서 공격적으로 던지면서 아프지 아프지 하면서 가드가 내려가면 하나 맞고 뭐 이런 약간 그런 거에 좀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볼카를 뽑았거든요. 예, 운에 의존하는 거에서는 볼카가 워낙에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트 IQ도 파이트 IQ인데 거리 싸움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변칙적인 타격가들을 만나면서 볼카가 그래플링도 아주 적절하게 잘 섞어요. 그 흐름을 꺾는데 정말 적절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갈렸던 의견은 그거였어요. 볼카노프스키가 그 펀처스 럭에서 한두 방 맞았거든요. 로페즈한테. 그리고 둘이 던진 숫자 보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두 방 맞았다는 게 제대로 맞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제대로. 근데 그게 이제 볼카가 전에 손도 못 부러졌고 뭐 정경기에서 그리고 뭐 자기가 로페즈랑 하면서 순간적으로 왼쪽 시야가 잘 안 보였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고장이 나면서 그런 이제 링에서의 이제 자기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로페즈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면은 이게 내구성이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로페즈 쪽으로도 살짝 기울었는데 그래도 저는 약간 파이트 IQ를 좀 믿는 편이라서 볼카nov스키가 만약에 그런 내구성 문제가 겪는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좀 바꾸지 않을까 싶어서 볼카를 픽하게 됐습니다. 전 이거 다른 앞선 4경기에 비해서 좀만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다 보니까 군님 말씀대로 맞아요. 로페스는 확실히 좀 수동적인 선수고 타격이 단조로워요. 불대 불로 음. 붙어줘야지 자기가 이제 싸워서 그 자기의 그 자랑하는 펀치 파워로 상대를 때려 눕히는 스타일인데, 알렉사 그로스도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결국 이런 선수들의 약점은 상대방이 같이 불을 안 붙여주면은 불이 안 붙거든요. 그 알렉사 그로스도 맞아. 나탈리아 실바전에서도 그랬고, 실바가 계속 아웃파이팅 해주니까 갈피를 못 잡고 져버렸고, 저번 경기에서도 로페스는 계속 싸움을 하고 싶은데 볼카가 계속 뒤로 빠지면서 짤짤이 쳐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물론 이제 군인 말대로 한두 번 맞췄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볼카가 다운인가 약간 좀 그게 그로기가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크게 공격을 한번 당했는데, 물론 그랬음에도 음. 불구하고 이제 볼카가 계속 아웃파이팅을 해주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바 같은 선수가 불같이 달려드니까 바로 KO 승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페즈가 네. 이렇게 약간 무서운 선수인데, 제가 1차전에서 분수령을 뽑았던 게 로페스가 경기 운영이 부족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불같은 스타일이니까 경기 운영이 부족하고 챔피언십 라운드 경험이 부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디에고 로페스는 볼카노프스키전과 재앙 실바전에서 모두 챔피언십 라운드를 경험했고, 그리고 실바전에서 제가 지적했던 수동적인 타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1라운드에 자신의 장점인 그래플링을 썼거든요, 실바를 상대로. 그래서 운영 면에서도 조금은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재앙 실바 전을 앞두고 오클라호마 대학에 가서 레슬링을 배웠대요. 음. 예, 그래서 저는 뜬금없네. 오히려 1차전 음. 분수령에 대해서 로페스는 이 약점이 좋아져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1차전에서 뽑은 볼카노프스키의 약점과 분수령은 군님 말대로 노세화. 이제 보통 노세화가 오면은 한 번에 가파르게 오잖아요.
로페스전에서 확실하게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뭐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1차전에서 제가 뽑았던 분수령 측면에서 로페스는 그 약점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볼카노프스키는 그 약점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 디에고 로페스의 승을 예상합니다. 오, 여기서 갈린대요. 근데 예, 둘이 확실히 비등비등한 예. 지금 오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들 조금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예. 좀 어려워요. 확실히 이번 거는. 확실한 건 1차전보다는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음. 아니지만 1차전보다는 2차전이 둘의 실력의 간극이 더 좁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아. 그리고 저는 사실 로페즈가 좀 보완하는 것도 보완하는 건데 저는 사실 볼카의 노쇠화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음, 많이 진다면. 어. 저도 그렇게 보이고 뭐 저희가 너무 은퇴의 무새긴 한데 몰카 이번 경기 치면 은퇴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니면은 만약에 저희 은퇴한다고 해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퇴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는 아마 두 경기, 세 경기 정도 더 뛰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저희가 우리 방송 많이 듣잖아요. 저희 스스로도 저희가 진짜 나이 많은 선수들한테 박하긴 하더라. 저 볼카 뽑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뭐만 하면 은퇴한다 예. 그러고 뭐만 하면 은퇴하라 그러고 뭐만 하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다루고 싶긴 한데 UFC가 지금 선수층이 겁나 고였어. 맞아. 예. 좀 한 번 다 대대적으로 다 은퇴시켜야 돼요, 강제로. 그럼 저희가 지금 녹음 시작한 지 2시간 10분, 20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녹음을 길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만큼 이번에 컨텐츠가 많았어요. 리뷰도 해야 되고 넘버링 325 프리뷰도 해야 되고 왜냐면 넘버링이 2주 연속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UFC 325 프리뷰를 급하게 하느라 어떻게 보면 어수선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기대하셨는데 저희가 대충 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뤄야 될 컨텐츠는 많은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꼭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UFC 325는 리뷰로 더 제대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UFC 325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